제21회 농심 신라면배 세계바둑 최강전 국내 선발전 4라운드 시작합니다. 박정상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3명의 태극전사를 선발하는 이번 국내 선발전에 총 217명의 선수들이 출전을 했습니다. 3라운드를 거치면서 48명까지 압축이 됐는데요. 특히 오늘 4라운드에는 이제 시드를 받은 선수들이 출전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3라운드까지는 모든 선수가 참가를 했다면 4라운드에서는 이제 막 출발하는 선수들이 있거든요. 네. 그 선수들은 한국에서 가장 높은 랭킹을 유지하는 선수들과 전기대회 한국 대표로 출전한 선수들이기 때문에 진정한 강자들이 이번 라운드부터 총 출동합니다. 네, 지옥의 레이스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대회 정보 그리고 대진표까지 짚어드립니다. 한국기원이 주최와 주관합니다. 우승국에게는 5억 원의 상금이 주어지고요. 이 3연승 시부터는 또 연승 상금이 추가가 되는데 선수들이 참 메리트를 느낄 만한 부분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지난 대회에서는 중국의 판팅이 선수, 그리고 지지난 대회에서는 한국의 신민준 선수가 이 연승 상금으로 똑똑한 재미를 봤는데요. 이번 대회에서 한국 선수들의 활약을 기대하고요. 제한 시간은 각자 1시간이 주어지는 준속기 기전입니다. 자, 단판 토너먼트로 이번 선발전 진행이 되는데요. 아무리 상위 랭커라고 할지라도 조금은 부담이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너무나도 이 험난한 선발전이기 때문에 3명밖에 선발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위 랭커라고 할지라도 방심할 수 없는 그런 살얼음판의 연속이고요. 예선 통과자 3명과 함께 랭킹 시드를 받은 이 한국 랭킹 1위 신진서 선수, 그리고 주최측 시드를 받는 1명, 총 5명의 선수를 선발하게 됩니다. 자, 먼저 A조의 대진표입니다. 가장 좌측에는 이세돌 구단 그리고 이호승 4단의 오늘 대진이 완성이 됐고요. 네, 저희가 오늘 이제 중계하는 두 판 중에 한 판이고요. 최근에 이호승 선수가 이세돌 선수를 꺾은 적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이 판이 주목을 끌고 있고, 그 외에 우측으로 보시면 뭐 나현 선수라거나 최근에 이제 신예로서 각광받고 있는 박하민 선수, 그리고 시드를 받고 오늘 처음으로 등판하는 이동훈 선수 등 강자들이 즐비합니다. 다음 B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역시 가장 이 양측에 있는 선수들의 이름이 가장 눈에 띄고요. 네, 그 선수들이 이제 오늘 처음으로 등판하는 선수들인데요. 좌측에 신민준 선수, 우측에 김지석 선수가 기다리고 있고요. 오늘 김지석 선수와 이창호 선수의 판을 저희가 중계해드립니다. 네, 강동인 선수는 아쉽게 한태희 선수에게 일격을 당했네요. 네, 지금 B조가 약간 죽음의 조 느낌이 있는데 박영훈 선수, 그리고 원성진, 이영구, 백홍석 이런 상위 랭커들이 굉장히 많이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C조입니다. 최철환 선수 오늘 박준석 선수와 만나게 되고요. 김일환 선수가 또 활약이 눈에 띄는데요. 네, 시니어 선수로서 맹활약을 하고 있는 김일환 선수, 신예기사 이호범 선수를 꺾고 오늘 설현준 선수와 만나게 되었고요. 가장 우측에 한국 랭킹 2위, 예선을 뛰는 선수 중에 가장 랭킹이 높은 박정환 선수가 오늘 처음으로 선을 보입니다. 자, 오늘 저희가 두 판의 대국을 준비를 했는데요. 먼저 중점적으로 살펴볼 대국 어떤 대국인가요? 네, 오늘 대국 이창호 선수와 김지석 선수의 대국을 중점적으로 저희가 살펴볼 예정인데요. 이창호 선수 하면 농심배의 영웅이자 전설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지난 1회 대회부터 6회 대회까지 14연승을 기록하면서 한국팀의 든든한 주장으로서 한국의 6연패를 달성했던 살아있는 전설인데, 네. 김지석 선수가 또 이 상위 랭커로서 면모를 보여줄 수 있을지, 아니면 이창호 선수가 전설을 계속해서 이어져서 써내려갈지 오늘 대국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다른 한 판이라면 이세돌 구단 그리고 이호승 4단의 대결을 준비를 했는데요. 이 두 선수의 상대 전적도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네, 두 선수가 지금까지 이세돌 선수가 2승 1패로 앞서 있는데, 최근에 이호승 선수가 굉장히 멋진 내용으로 이세돌 선수를 꺾은 적이 있기 때문에 네. 랭킹 차는 상당하지만 최근에 강자들을 상대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던 이호승 선수가 다시 한번 파란을 일으킬 수 있을지 이 대결도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자, 이 두 번의 대국 대국장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1회 농심 신라면배 세계바둑 최강전 국내 선발전 4라운드 오늘 치러집니다. 자, 양쪽 선수들이 모두 도착을 했고요. 먼저 이세돌 구단 그리고 이호승 4단의 대결입니다. 이 두 선수 간의 오늘 4번째 만남인데요. 네. 랭킹 차이는 상당히 납니다만 역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강자들 상대로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이호승 4단과 파괴력은 여전하지만 그래도 이 순간순간에 약간의 그 실수가 나오면서 랭킹이 많이 하락한 이세돌 구단의 대결이기 때문에 이 대결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중점적으로 살펴볼 바둑입니다. 이창호 구단 그리고 김지석 구단이 만났는데요. 상대 전적은 5승 5패로 팽팽합니다. 네. 하지만 최근 몇 년간의 전적으로만 놓고 보면 역시 김지석 구단이 앞서 있고요. 하지만 이창호 구단 하면 이 선수가 전성기 때 내공이 언제 나올지 모르고 그 내공이 나오는 순간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자, 돌을 가린 결과 김지석 구단의 흑번으로 출발을 했고요. 자, 꽤 고전적인 날일자 구침이 등장을 했습니다. 네. 사실 최근에는 저 우상기의 날일자 구침 같은 경우에는 눈목자나 뭐 두 칸, 높은 한 칸 이런 게 더 많이 사용이 되는데 오늘은 오히려 이수가 좀 독특하게 느껴질 정도의 최근의 트렌드에선 살짝 벗어난 구침을 김지석 구단이 선택을 했습니다. 자, 김지석 구단은 7월 한국 랭킹 4위에 랭크가 되어 있고요. 자, 이창호 구단은 38위에 또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이창호 구단과 이 38이라는 숫자는 사실 좀 어울리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뭐 워낙 엄청난 커리어를 쌓았던 선수이기 때문에 좀 그런 느낌이 있는데요. 근데 확실히 그 전성기 때 이 세계 무대에서 맹활약한 선수들을 보면 랭킹과 상관없이 그 선수의 내공이 있고 또 그 승부 호흡이 있기 때문에 김지석 구단이 아무리 한국을 대표하는 강자라고 할지라도 이창호 구단의 그 존에 걸리면 이건 뭐 헤어나기 어렵습니다. 네. 특히 이 농심배 하면 이창호 구단 아니겠습니까? 네, 정말 인연이 깊은 선수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창호 구단의 그 커리어를 살펴보면 사실 일일이 열거하기도 어려울 정도의 엄청난 그런 커리어를 쌓은 선수이고 사실 생각나는 승부가 많아요. 그 10대 시절에 세계대회 우승을 차지했던 동양직건배에서 뭐 리나이펑 선생이나 조치훈 선생을 상대로 승리를 거둔 것이나 뭐 조은현 구단과의 사제 대결 또 나중에 막바지에는 이세돌 구단과의 그 LG배에서의 승부 뭐 이런 게 여러 가지가 떠오르는데 바둑 팬분들께 이 선수의 커리어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단연코 농심 신라면배에서의 5연승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 5연승 또 상하이 대첩으로 상당히 잘 알려져 있는데요. 네. 근데 그게 벌써 6회 대회이기 때문에 15년 전입니다. 꽤 오랜 시간이 흘렀네요. 그렇습니다. 이창호 구단 하면 1회 대회부터 13회 대회까지 연속으로 모두 개근을 했고요. 특히 1회 대회부터 6회 대회까지는 정말 불멸의 14연승을 거뒀습니다. 네, 그 14연승 자체도 대단하지만 6번의 대회에서 모두 한국팀의 주장으로 그러니까 마지막 주자로 나와서 본인이 패하면 한국팀이 우승을 차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 벼랑 끝 승부를 모조리 이겨냈다는 것이 정말 대단한 정신력이 아닐 수가 없고요. 주장으로서 항상 한국팀의 우승을 견인했기 때문에 농심배의 수호신으로 불렸습니다. 네, 이야기를 해주신 대로 농심배의 수호신, 뭐 특급 소방수 정말 많은 수식어가 붙었는데요. 최근에 이 유행대로라면 저는 이 비창호 어떨까 싶어요. 네, 뭐 그런 별칭도 전혀 아깝지 않은 오히려 그 칭호가 이창호 구단에 이런 걸 붙여줘서 영광이다라고 해야 될 정도의 네. 농심배에서의 엄청난 화려한 전적을 쌓은 이창호 구단입니다. 최근 2019년 9승 5패를 기록하고 있는 이창호 구단이고요. 자, 김지석 구단 2019년 18승 14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두 판의 대결 초반 수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세돌 구단과 이호승 사단의 대국이 조금 더 빠른 진행을 보이고 있는데요. 재미있는 점은 이 두 선수의 만남은 포석이 궁금해집니다. 왜냐하면 이세돌 구단은 최근의 기사들 중에서 성적을 내는 기사들이나 아니면 어린 신예 기사들을 통합했을 때 인공지능에 대한 연구를 좀 덜하는 그런 류의 선수이고 이호승 사단은 인공지능과 함께하면서 실력이 상승한 선수이기 때문에 이 두 선수의 만남은 포석이 궁금해지고 지금 이호승 사단의 수법도 축이 유리할 때 둘 수 있는 인공지능의 수법입니다. 꽤 많이 등장을 하는 형태이기도 한데요. 네, 백이 좀 두텁다는 평가가 있지 않았나요? 약간 그런 면은 있는데요. 사실 그런 정도가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정도입니다. 처음 그 바둑이 시작할 때
인공지능이 100이 한 54%로 시작했다고 한다면 이 정석이 나오는 순간 뭐 57, 8% 정도? 그 정도라면 사실 인간이 그렇게 체감으로 느낄 수 있는 정도의 수치는 아니고 네. 오히려 기풍에 맞다면 그것을 사용할 수도 있는 정도의 수치이기 때문에 뭐 호각의 진행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이창호 구단은 위쪽에서 막는 변화를 선택을 했습니다. 바로 붙여서 물어보네요. 저렇게 바로 붙이는 수는 그렇게 자주 등장하는 수는 아니죠. 그리고 수수는 조금 바뀌지만 이창호 구단이 과거에 이쪽을 먼저 두고 나서 여기를 붙일 때 뒤로 느는 수를 가끔 둔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떠올리면서 아마 늘고 나서 날짜 갈 때 붙인 게 아닌가 싶어요. 네. 지금 꽤 손이 빠르게 나왔거든요. 네, 연구가 되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이 형태에 대해서는 좀 준비를 해둔 것 같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백이 나중에 노림으로 가지고 있는 수는 여기를 젖히는 수인데요. 젖히고 막을 때 이쪽 젖히는 수가 주변 상황에 따라서는 통렬할 때도 있지만 지금 당장은 그리 통렬하진 않습니다.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흙이 귀에서도 안정적이고 백이 뚫었지만 양쪽을 모두 허용하기 때문에 당장은 좋지 않습니다. 나중에 백돌이 뭐 이런 곳에 있어서 약간 두터움을 쌓은 이후에는 이런 수법이 통렬해질 수 있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김지석, 이창호, 이세돌 이 세 선수 모두 농심배와는 참 인연이 깊은 선수들이었어요. 아, 그렇네요. 그 세 선수가 모두 한국팀의 마지막 주자로서 한국팀의 우승을 견인한 그런 경력 있는 선수들입니다. 자, 특히 이세돌 구단은 농심 신라면의 또 모델로 발탁이 되기도 했었잖아요. 아, 그렇습니다. 딸과 함께 출연을 해서 네. 큰 이슈가 됐었죠. 이번 농심배에서 와일드카드를 2번 받았던 이세돌 구단이기도 한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이 국내 선발전을 통과한 횟수는 또 그리 많지가 않아요. 네, 이세돌 구단이 처음으로 이 농심 신라면배 본선에 이름을 올린 것이 2009년입니다. 근데 사실 이세돌 구단하면 이미 한 2003년쯤부터는 세계 대회에서도 뭐 한국의 탑 선수였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아이러니하죠. 오히려 이제 이창호 구단이 워낙 맹활약을 했기 때문에 주최 측 시드를 많이 받았고 거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이세돌 구단의 전성기 시절에도 예선 통과가 쉽지 않을 정도의 그런 엄청난 퀄리티를 자랑하는 게 이 농심 신라면배 죽음의 조들의 연속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적게는 6판, 또 많게는 7판까지 연속으로 이겨내야 하거든요. 네. 저도 돌이켜보면 제 인생에서 가장 바둑에 자신감이 있던 시절에도 농심 신라면배는 전혀 뭐 통과할 것 같은 기분이 아예 그냥 1도 들지 않았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자, 이번 랭킹 시드는 신진서 구단이 받게 됐는데요. 네. 이 박정환 구단 입장에서는 좀 아쉬움이 클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죠. 아무리 박정환 구단이라고 할지라도 농심 신라면배 예선을 통과하는 것은 그만큼 어려운 일이고 또 랭킹 1위 자리를 꽤 오랫동안 고수하다가 이제 최근에 신진서 구단과 랭킹 1위 자리를 놓고 각축을 벌이고 있는데요. 이번 대회에서는 신진서 구단이 랭킹 1위일 때 농심 신라면배가 스타트를 했기 때문에 랭킹 시드는 당연히 신진서 구단에게 돌아갔습니다. 두 선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랭킹에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랭킹 1위가 가지는 이점 좀 상당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지금 보시다시피 이 죽음의 조를 그냥 건너뛰고 한국 대표로 선발되는 것만 해도 엄청난 메리트가 아닐 수가 없고요. 그 모든 세계 대회에서 선발 출전권 중에 이제 첫 번째가 랭킹입니다. 네. 물론 이제 랭킹에 앞서는 게 세계대회 우승자인데 이제 이 농심 신라면배에서 랭킹으로 이제 신진서 선수가 이제 시드가 됐고요. 자, 박정환 구단은 이번 선발전에 오늘부터 또 출전을 하게 됩니다. 농심 신라면배는 이 바둑 팬들에게도 참 인기가 많은 기전인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선발 방식에 있어서도 항상 뜨거운 논란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이게 뭐 벌써 한 15년 이상은 한 이슈였던 것 같습니다. 항상 이제 이야기가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상위 랭커들에게 메리트가 없이 똑같이 출발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상위 랭커가 불의의 일격을 맞고 탈락하고 좀
바둑 팬분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어떤 선수 구성, 또 그걸 통해서 중국이나 일본에 패했을 경우에 어떤 원망, 성토 이런 게 분명 존재합니다. 예전에 비해서는 조금 방식은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예선에서 4명을 선발하고 1명이 주최 측 시드였는데요. 이제 4명을 선발하던 것을 그 TO 한 장을 그 랭킹 시드로 갔기 때문에 네. 좀 더 전력 면에서 강화가 된 것도 있고, 또 이번 대회에서도 보셨다시피 이 상위 랭커들 그리고 전기 대회에 한국 대표로 참가한 선수들은 4라운드부터 출전을 하기 때문에 그런 점은 약간 예전에 비해서는 이점이긴 합니다만 확실히 바둑 팬분들의 성에 차는 정도는 아니긴 합니다. 항상 이 중국의 선수 구성을 보면 이 최정예로 나오기 때문에 좀 그런 의견이 나오는 것 같기도 해요. 중국도 이제 그 농심배 선수 구성하는 방식이 매년 좀 다르긴 합니다. 그 시기에 맹활약한 선수가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요. 보통의 경우에는 전기대회 농심배에서 맹활약한 선수에게 이제 특별 시드권을 하나 주고요. 그리고 뭐 세계대회 우승이라거나 세계대회에서 맹활약한 선수에게 한 장 정도 주고, 그 다음에 이제 3명을 선발한다고 치면은 한 2판 정도 이기면 선발이 되게끔 상위 랭커들만을 모아놓고 선발전을 치릅니다. 네. 국가대표팀 내에서 선발전을 치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최강의 멤버로 농심배에 출전하는 경우가 많죠. 지난 20회 대회 때는 중국이 7번째 우승을 차지를 했고요. 정기대회에서 한국 선수들이 좀 아쉬운 성적을 기록하기는 했습니다. 네. 지난 대회에서는 판팅이 선수의 기세를 막지 못했기 때문에 좀 아쉬운 성적이 났었고요. 확실히 이 농심신라면배 같은 경우에는 본선이 연이어 펼쳐지기 때문에 한번 기세를 타면 이제 쭉 연승을 거두는 그런 횟수가 아주 많습니다. 네. 재작년에는 한국의 신민준 선수가 이제 연승을 해서 한국팀의 우승을 견인하기도 했고요. 저는 이 이창호 구단의 이 농심배 성적을 과연 어떤 선수가 허물 수 있을까라고 감히 예상을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판팅이 선수가 이 이창호 구단의 다승 기록을 넘어섰더라고요. 네, 다승 기록은 넘어섰습니다. 근데 이제 그 가운데 뭐 지지 않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창호 구단의 연승 기록이나 또 이창호 구단의 연승 기록을 그 국내 예선까지 확대해서 보면 30연승입니다. 네. 이게 정말 말이 안 나오는 성적이거든요. 예선, 본선 합쳐서 이제 30연승, 그리고 본선에서만으로 하면은 중국, 일본 선수를 상대로 주장으로서만 최후의 주자로 14연승이라는 엄청난 업적을 기록했기 때문에 뭐 판팅이 선수가 통산 다승에선 앞섰다고 할지라도 뭐 이창호 구단의 어떤 그 농심배에서의 활약이 금이 가거나 그러진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여전히 승률 면에서는 이창호 구단이 압도적인 1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판의 대결 모두 포석이 조금씩 진행이 되어가고 있고요. 골격이 짜여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일단 이세돌 구단과 이호승 4단의 바둑은 우상 쪽에서 좀 독특한 급전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두 선수 모두 뭐 그렇게 장고파는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진행이 빠르게 되고 있고요. 특히나 약간 호전적인 성향도 있어서 때이르게 둘이 맞붙고 있습니다. 자, 두 선수 올해 초 GS 칼텍스배 8강전에서 맞붙은 적이 있었는데요. 이 당시에는 이호승 선수가 이세돌 구단을 꺾기도 했습니다. 자, 3개월 만에 재회인데요. 이세돌 구단은 중앙으로 머리를 내밀었고요. 네. 혹으로 막아두는 자세도 꽤 좋아 보이거든요. 그때 이제 젖히겠다는 생각일 것 같아요. 네, 이쪽을 이렇게 틀어 막았을 때 흙이 이렇게 빈삼각으로 나오는 건 좋지 않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이쪽을 젖히고 여기를 받으면, 네, 이쪽을 끊으면 그때 여기를 들여다보고 이을 때 이렇게 단수 치고 나서 다음에 여기로 사는 이 리듬은 환상적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판을 이끌려는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흙이 젖혀올 때 백도 끊어갈 수는 없는 건가요? 근데 또 젖혔을 때 끊지 않는다면 그건 그거대로 흙이 호구 모양이 나와서 좀 만족을 할 수 있고요. 백이 이런 식으로 이제 젖히고 느는 자세가 나왔을 때는 이 3, 3에 들어간 이쪽의 형태도 흙이 환상적이기 때문에 지금은 호구 치는 게 정수일지 어떨지도 좀 애매합니다. 그게 싫다면 이제 백은 이쪽을 한 칸 띄어서 진행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여기를 두고 그다음에 뭐 이런 데 늘어서 진행을 시킬 수도 있겠습니다.
농심배의 수호신으로 불리는 이창호 구단, 자, 4라운드까지 진출을 했습니다. 자, 이번 대회에서도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좋겠어요. 네, 워낙 많은 분들이 이창호 구단의 그 성적을 응원하기 때문에 이번 대회에서 어디까지 진격할 수 있을지 이런 것이 좀 관심을 모으고 있고요. 랭킹 상위자 자격으로 오늘 4라운드부터 출전하는 김지석 구단입니다. 이창호 구단은 농심배에서 와일드카드를 무려 9번을 받았고요. 네. 김지석 선수도 총 2번의 와일드카드를 받았습니다. 그만큼 많은 믿음을 주는 선수들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앞서 이제 저희가 이창호 구단의 농심배 활약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김지석 구단도 그 많지 않은 와일드카드 2번 중에 한 번이 본인이 와일드카드를 받고 예선에선 탈락을 했습니다. 예선에서 탈락하고 이제 와일드카드를 받아서 출전을 했는데 이제 그러면 사실 좀 더 심적으로 부담감은 있거든요. 네. 그 누구에게나 돌아갈 수 있는, 그러니까 자신의 힘으로 통과한 게 아니라 누구에게나 돌아갈 수 있는 주최 측 시드를 본인이 받고 출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잘해야겠다라는 그런 부담은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년에 그 당이페이 선수와 커제 선수를 연파하면서 한국팀의 우승을 자신의 손으로 결정지은 적이 있는 김지석 구단입니다. 그 대회가 벌써 2년 전이라고는 하지만 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네. 특히 마지막 대국이었던 커제 구단과의 대결에서 사실 중반까지는 거의 뭐 포기할 정도의 힘들었던 바둑이었는데 김지석 구단 특유의 그 부분전 수익기 한 방으로 커제 구단을 눕히는 장면에서는 많은 바둑 팬분들께서 아주 통쾌함을 느꼈습니다. 커제 구단이 또 세계 무대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이 김지석 구단이 커제 구단에게 또 유독 강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해요. 맞습니다. 김지석 구단의 기풍 자체가 좀 커제 구단과 상성에 잘 맞는 것 같고요. 제가 분석하는 바로는 커제 구단의 바둑은 물론 수법 자체도 뛰어나지만 이 선수의 어떤 기질이나 이런 게 상대로 하여금 좀 실수를 유도하는 면이 있는데 김지석 구단은 뭐 초읽기에 몰린 상황이든 아니면 국면의 흐름 자체가 좀 쫓기는 상황이든 자기 자신의 수익기와 전투력을 좀 믿고 그것에 의존해서 이제 대국을 펼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런 커제 구단의 흔들기에 잘 넘어가지 않습니다. 제가 또 이번 농심배 중계를 준비하면서 조사를 해보니까요. 놀라운 점을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네, 소개해 주시죠. 자, 커제 구단이 지금까지 총 4번 농심배에 출전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대국을 2번밖에 하지를 않았어요. 그 사실 한국팀으로서는 좀 아픈 이야기일 것 같은데요. 네. 커제 구단이 칼을 휘두르지 않고도 이제 중국팀이 우승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커제 구단이 출전을 했을 때에는 항상 커제 구단의 마지막 주자로 이렇게 뒤를 바치고 있는데 커제 구단이 2번밖에 출전하지 않았다는 것은 마지막 주자까지 가지도 못하고 한국팀이 패한 경우가 최근에 몇 번 있었다는 겁니다. 그 중에 한 번이 이제 김지석 구단에게 패했고요. 네. 한 번은 이세돌 구단에게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이 한국팀 좀 최강의 라인업이 구성이 되어서 우승까지 좀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좌상귀에서는 약간 복고풍 정석이 나왔는데요. 이 진행이라면 여기를 늘고 이쪽을 막은 다음에 여기를 돌파해서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 굉장히 오래된 정석이고 뭐 최근에도 종종 등장하는 정석이긴 합니다. 이 상황에서 예전의 감각이라면 뭐 이쪽을 애매하게 벌리는 수 등이 있었을 텐데 요즘이라면 왠지 여기를 어깨 짚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됩니다. 이것이 최근의 좀 감각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사실 최근이라고 하기에는 이 수가 유행한 지는 조금 되긴 했지만요. 한 2, 3년은 된 것 같은데요. 네. 어느 쪽을 밀어도 한 칸을 띄어서 좀 자연스럽게 좌측의 모양을 넓힌다는 것이 백이 어깨 짚는 수의 의도입니다. 자, 김지석 구단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 오늘 포석은 좀 고전적인 느낌이 많이 드는데요. 네. 우상 쪽의 날일자 굳힘도 그렇고요. 좌상기 정석 형태도 약간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그
그 바둑팬 분들께서 뭐 다 그러신 건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이창호 구단에 대한 약간의 오해가 있다면 전성기 이창호 구단은 그 마지막 최종 주자로 나와서도 돌부처라는 별명답게 뭐 심적 흔들림도 없이 그냥 쉽게 한국 우승을 견인했다라는 그런 오해, 워낙 무적의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런 오해가 있고요. 또 이창호 구단은 워낙 그 뭐 부동심, 돌부처 이런 걸로 유명하기 때문에 어떤 바둑을 패했을 때 아픔이나 승부욕 이런 면에 있어서만큼은 활활 타오르는 느낌은 분명 아닙니다. 근데 그런 거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 제가 그 얼마 전은 아니네요. 약 2년 전쯤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19회 대회인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이창호 구단이 신진서 선수에게 농심 신라면배 예선에서 패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한국기원 4층 대국실에서 패하고 그 옆에 있는 예선 대국실에 불이 꺼져 있는 상태에서 이창호 구단이 홀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그 대국을 복귀하는 것을 봤습니다. 네. 근데 뭔가 그 불을 켜지 않고 복귀하는 모습도 그렇고 굉장히 넓은 대국실에 홀로 이렇게 복귀하는 모습도 그렇고 뭔가 그 어떤 승부사의 애환을 보는 것 같아서 괜히 좀 감동과 함께 가슴이 찡하고 그렇더라고요. 아무래도 이 이창호 구단이 겉으로는 크게 드러내는 스타일이 아닌 것 같아요. 네, 아마 그래서 뭐 시합을 졌을 때도 전혀 흐트러지는 모습을 보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떤 승부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은데요. 그때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정말 이창호 구단은 타고난 승부사구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이창호 구단 지난 20회 대회 선발전에서는 이 4라운드에서 이 변상일 구단에게 막히기도 했는데요. 네. 여섯 판, 일곱 판을 연속으로 이긴다는 게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창호 구단이 중앙 쪽 날일자를 가면서 좌측의 모양을 최대한 넓히고 있고요. 일단은 이 부분보다는 이 부분을 선택을 했고 호전적인 김지석 구단답게 3칸 사이를 침입하면서 여기서부터 전투를 시작을 합니다. 자, 흑의 이 침투에 대해 백이 응수를 한다면요. 좀 어떤 수가 좀 떠오르시나요? 일단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를 붙이는 수이고요. 이 수 아니면 여기를 붙이는 수 이런 게 먼저 떠오릅니다. 근데 여기 붙이는 수는 이쪽을 호구 칠 수 있을 때 좀 더 통렬한 감이 있는데 지금은 이렇게 두고 흔하게 생각할 수 있는 진행대로 갔을 때 흑이 이쪽 부분에도 머리를 내밀고 있고요. 또 여기와 여기의 교환도 지금 배석에서는 흑이 이득이기 때문에 백이 여기 붙이는 수는 선택 안 할 확률이 높아 보이네요. 그렇다면 밑으로 붙여가는 변화를 살펴볼까요? 이쪽 붙였을 때도 흑은 여기를 젖혀서 이렇게 진행을 시키면 지금 일단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이 두 가지 변화가 흑이 마음에 들기 때문에 김지석 구단은 침입을 한 겁니다. 왠지 이 선택도 안 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손을 돌려야 할까요? 손을 돌리는 경우도 있고요. 뭐 손을 돌린다면 앞서 말씀드린 여기 어깨 짚는 수라던가 이런 자리를 가면서 손을 돌리는 경우도 분명히 있고요. 부분적으로 뭔가를 이제 진행을 더 시킨다면 이런 한 칸을 띄어서 흑이 여기를 붙이면 뭐 재차 이런 데를 누르고 일단 좌측의 모양과 호응하는 이런 진행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두 선수 지금까지 10번의 대결을 펼쳤는데요. 이 초기에는 이창호 구단이 4연승을 거뒀어요. 네, 김지석 구단이 신예기사 시절에는 이창호 구단에게 승리를 거두질 못하고 사실 대국 내용도 뭐 한 100수 조금 지나면 던지는 경우가 있고 그랬습니다. 근데 참 김지석 구단도 타고난 승부사인 것이 그 연패를 당하던 전설 이창호 구단에게 처음으로 승리를 거둔 것이 물가정보배 결승입니다. 그 결승에서 2대 0으로 승리를 거두면서 전설에 대한 어떤 보답을 했고요. 네, 이 첫 승리를 또 첫 우승으로 연결을 시켰고요. 네. 최근에는 김지석 구단이 3연승을 거두고 있습니다. 두 선수의 대결에서는 흑과 백 중에 좀 어떤 것을 좀 선호할까요? 두 선수의 기풍이나 아니면 평소의 승률로 보면은 뭐 그렇게 어느 한쪽을 좀 편애한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전성기 이창호 구단은 물론 흑번을 좀 더 좋아하긴 했습니다만 최근에는 뭐 꼭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런데 이제 두 선수의 만남에서는 약간 특이점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최근 있었던 뭐 최근이라고 해도 그 2009년부터의 결과입니다. 2009년 네. 8월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두 대국자 간의 상대 전적에서 가장 최근 5판은 모두 흑번이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자, 가장 마지막 대결은 지난 2018년이었고요. 자, 역시 이창호 구단 어깨를 짚어가는 감각을 보여줍니다. 네. 역시 저 손 빼는 수법이 떠오르는 이유가 부분적으로 손을 댔을 때 가장 평범한 두 개의 응수가 지금 배석 상황에서는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좌측에 워낙 모양이 넓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손을 돌리면서 국면을 풀어갑니다. 자, 19회 대회 때 또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김지석 구단이지만 지난 20회 대회는 선발이 되지 못했어요. 네. 조금 비화라고 해야 할까요? 뭐 그런 게 있는데, 김지석 구단이 그 19회 대회에서 우승을 본인의 손으로 결정을 지었잖아요. 네. 물론 그 당시에 1등 공신이 과연 막판에 주장으로 2연승을 거둔 김지석 구단인지, 아니면 초반에 6연승을 기록한 신민준 구단일지는 사실 각각의 의견이 있겠습니다만, 김지석 구단이 그때 이제 그 관계자로부터 다음 기 시드는 주최 측 시드는 뭐 문제 없다는 식으로 이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한 얘기를 일단은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전기대회 예선에서 약간 푸근한 마음으로 임했다고 해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탈락을 했고 이제 후원사 시드는 신민준 선수에게 돌아갔죠. 속이 좀 쓰렸을 수도 뭐 있겠는데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뭐 근데 이제 김지석 구단도 저에게 말할 때 이제 농담 쪽으로 말했기 때문에 네. 뭐 그 얘기를 들었다고 해서 바둑을 대충 두고 그랬을 리는 당연히 없고요. 네. 자, 신민준 선수는 19회 그리고 20회 대회 2번 연속으로 출전을 했는데요. 신진서 구단이 농심배에 출전한 경험이 딱 한 번밖에 없더라고요. 네. 사실 그런 것을 보면 농심 신라면배 예선을 통과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신진서 구단뿐만이 아니라 전성기의 이세돌 구단이나 최근에 그 탑랭커들이 얼마나 농심배 예선 통과를 어려워하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창호 구단과 김지석 구단의 대결 이어지고 있습니다. 상대 전적 5승 5패를 기록하고 있는 김지석 구단과 이창호 구단. 자, 오늘 승자가 한 발 먼저 앞서 나가게 될 텐데요. 자, 과연 예선 5라운드에 진출할 선수 어떤 선수가 될까요? 자, 마지막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21회 농심신라면배 세계바둑 최강전. 자, 국내 선발전 오늘 4라운드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이창호 구단과 김지석 구단이 만났고요. 자, 주반 숫은 평이하게 진행이 되어가고 있는 가운데 자, 이창호 구단 한 칸을 띄었고요. 자, 김지석 구단이 우하를 붙여간 것 같네요. 네, 지금 여기를 한 칸 띄고 이제 붙인 데까지가 진행입니다. 여기서 이제 백선이고요. 이창호 구단이 여기서 다음 수는 좀 장고를 해야 될 것 같네요. 딱히 여기다 싶은 자리가 안 보이고, 이 모양을 키우는 데 있어서는 제가 지금 마우스로 가리키고 있는 이 굉장히 광활한 부분을 어딘가를 착수를 할 수도 있지만 네. 이런 부분 사실 정답도 없고 어디가 최선인지도 모르겠고 참 애매한 부분이기 때문에 장고가 이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창호 구단의 기풍으로는 이런 곳에 중앙에 애매하게 가기보다는 좀 더 확실한 곳을 찾아서 이제 둘 텐데, 지금 확실한 곳을 찾아서 둔다라고 했을 때에도 딱히 뭐 어디를 둬야 할지 보이는 건 없습니다. 그나마 이제
좀 떠오르는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한 점을 움직이면서 중앙을 틀어막는 자세를 만드는 이런 자리라던가 혹은 이쪽을 지금 흑이 두고 나서 손을 뺐기 때문에 여기를 틀어막는 쪽 뭐 이런 쪽은 약간 떠오르는 자리이긴 합니다. 자, 이런 장면에서 또 뛰어난 감각을 보여주는 게 인공지능이잖아요. 네. 사실 이런 장면뿐만이 아니라 항상 뛰어난 감각을 보여줘서요. 가끔 이 박정환 구단이나 신진서 구단의 바둑을 보면 정말 어디 둬야 할지 모르겠는 장면에서 인공지능처럼 탁탁 돌을 놓잖아요. 네. 뭐 그냥 그게 워낙 실력이 뛰어나서 그런 것 같습니다. 특히 예전에 그 최강의 선수들 보면 좀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어느 부분은 정말 너무 말이 안 나올 정도로 압도적으로 강한데 또 어떤 부분은 분명 약점도 존재했다면 최근에 이 세계적인 기사들은 뭐 초반, 중반, 뭐 끝내기, 계산 모든 면에 있어서 수익기도 마찬가지이고요. 모든 면에서 좀 완벽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있고 그래서 뭐 어느 부분이 딱히 강점이다, 어느 부분이 딱 좀 보완해야 된다 이런 게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선수들의 바둑이 더욱 완성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의미가 될 것 같고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또 박정환 구단의 별명도 무결점 바둑이잖아요. 네. 물론 이제 그 인공지능 최강의 인공지능과 비교하면 손색이 있습니다만 좀 이런 거죠. 그 지금의 실력이라고 했을 때 그 인간이 갖출 수 있는 최고의 기량이라고 했을 때 예전에는 어떤 부분은 120점이고 어떤 부분은 한 70점이 있었다면 지금은 그래도 얼추 전 분야에 걸쳐서 한 95점씩 이렇게 갖추고 있고 물론 뭐 인공지능은 150점, 160점 이러겠습니다만 약간 그런 느낌으로 어느 한 부분에서 약점이 있다면 최근의 세계 대회 추세에서는 좀 성적을 내기 어려운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정구단 정말 어려울 것 같은데요. 제가 여기서 좀 예측을 해본다면 참 예측이 안 되는 장면이긴 한데 1번, 2번 여기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예측이고요. 네. 3번은 머릿속에 없네요. 3번은 뭐 지나가는 길에 이런 데 한번 젖혀놓을 수는 있지만 이것은 예측이라기보다는 그냥 맞추려고 한번 말씀드리는 정도? 그런 거고 여기는 어차피 막아봤자 다음에 바로 딱히 움직일 그럴 돌은 아닙니다. 이 우상귀에 좀 응수타진을 해볼 수는 없을까요? 우상기 응수타진이라면 이제 여기를 붙이는 게 있는데요. 그런 자리 한번 붙여서 응수 물어보면 어떨까요? 이제 여기를 붙여서 응수를 물어볼 때 의미는 흑이 여기를 늘리면 여기를 막았을 때 흑이 여기 끼우는 것을 좀 불편하게 만들어야 여기 붙인 수가 의미가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전혀 불편하지 않나요? 네, 좀 그런 것 같네요. 불편하진 않네요. 왜냐하면 백이 여기를 끊어서 싸울 때 약간 도움은 되겠습니다만 그것이 뭐 불리한 싸움을 유리하게 이끄는 정도까지는 아니고 또 여기를 젖히더라도 지금은 그냥 이렇게 쭉 돌파해버리면 이 한 점을 살리는 것은 사실 대세에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하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 장면에서도 뒤를 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배석이라면 그렇게 큰 득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창호 구단 이 장면에서 좀 시간을 들여가고 있는데요. 중앙에 좀 그림을 완성을 시켜본다면 좀 어느 언저리가 될까요? 이게 제가 아까 중앙 쪽으로 갈 때 이수를 말씀드린 이유가 뭐 정답이 이수가 아니라 이쪽일 수는 있는데요. 이런 데를 그냥 대놓고 둘러치면 뭐 어디가 될지도 어렵습니다만 뭐 대놓고 이런 데를 이렇게 둘러쳤다고 치면요. 다음에 이제 흑이 들어와서 살았을 때 아무래도 백돌이 여기에 있는 것보다는 여기에 있는 편이 흑돌에 대한 영향력은 없습니다. 흑의 모양에 대한 영향력이 없어서 좀 더 올인에 가깝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놓고 둘러쳤을 때에는 상대가 대놓고 들어오면 뭔가 여기서부터는 강력한 공격을 발휘할 수 있을 때 그때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런 수는 약간 떨리는 수이기도 하고 예전에 한창 때 최철환 구단이 이런 수를 많이 두었었는데요. 네. 그런 어떤 공격력에 자신 있는 선수들만이 둘 수 있는 그런 착점이기도 합니다. 너무 직선적인 작전이 될 수도 있겠고요.
더욱이 김지석 구단은 타계에 굉장한 자신감을 보이기도 하잖아요. 네, 전투 능력에서만큼은 대단하고 특히나 이 선수의 전투 스타일은 그 자신감을 바탕으로 하는 것 같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결국은 내가 이 전투를 이겨낼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이 있는 듯한 그런 선굵은 전투를 즐겨 하기 때문에 뭔가 극을 달리는 서로 갈 길을 가는 이런 전투는 조금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상대입니다. 두 선수의 이 특화된 능력이라고 한다면요. 이천 구단은 아무래도 후반전이 끝내기 부분일 것 같고요. 네. 김지석 구단은 이 수익기에 또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김지석 구단이 뭐 지금은 당연히 수익기가 강할 수밖에 없고요. 한국의 탑랭커가 수익기가 약하면 말이 안 되는데 탑랭커 중에서도 김지석 구단의 수익기는 정평이 나 있으니까요. 김지석 구단이 지금처럼 강해지기 전에 입단한 지 얼마 안 됐을 무렵에도 다른 분야는 정말 이상하리 많이 약할 때에도 수익기만큼은 탁월했습니다. 좀 타고난 면도 있는 것 같고 수익기에 그만큼 노력을 많이 기울이기도 했고요. 자, 이창호 구단의 고민이 좀 깊어지고 있습니다. 확실히 이런 감각적인 부분은 예전에 전성기 때 이창호 구단도 조금 어려워했던 분야이긴 합니다. 한창 때 이창호 구단이 가장 치열하게 승부를 벌였던 유창혁 구단이나 조은현 구단이 이런 분야에서는 좀 탁월한 감각을 갖고 있다면 이창호 구단은 이런 부분보다는 어떤 세밀한 부분과 형세 판단, 반면 운영 이런 걸로 승부를 많이 걸었기 때문에 네. 이런 장면에서 다음 수에는 조금 자신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창호 구단 쉽게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고요. 네. 뭔가 그 이창호 구단의 머릿속을 들여다보고 싶은데요. 앞서 말씀드린 이수 이외에 어떤 수를 보고 있을까요? 이제 착수를 하나요? 선택은 우악이었습니다. 네. 먼저 젖혀서 응수를 네. 물어보네요. 맞췄어요. 네. 네, 맞추고 민망하네요. 저수는 맞췄다기보다 지나가는 길에 하나 저곳은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 다음 수가 제대로 된 정답입니다. 저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맞춰보시죠. 단수. 맞죠. 틀렸네요. 네. 여기 단수를 약간 아끼는 경우가 있는 게 네. 경우에 따라서는 이 두 점을 버리고 나서 이쪽 들여다보는 수를 통해서 이쪽 끝내기에 도움을 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쳤다가 손해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역시 하수는 단수를 아끼지 못해서 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단수 치는 경우도 또 있으니까요. 네. 이창호 구단은 아껴뒀고요. 네. 자, 위쪽에서 붙여갔네요. 일단 흑돌의 기대 같습니다. 여기를 일단 젖히는 것이 흑도 일감일 텐데요. 이 상태에서 어떤 작전일까요? 일단 가장 먼저 떠오르는 수는 이수인데요. 이렇게 두고 나서 다음에 끊는 것을 보고 흑이 받으면 그때 이쪽으로 모양을 잡아서 여기 눌러간 게 흑의 모양을 좀 굳혀주는 의미도 있지만 중앙 쪽으로 보면 좀 더 활발한 자세를 만들고 있습니다. 흑이 젖힐 때 백이 끊어가는 수는 안 될까요? 아니요, 끊어가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때는 정말 이 단수가 필요할 것 같고요. 단수를 치고 끊어서 이렇게 두고 여기를 눌러가고 계속 뭐 이런 식으로 눌러가나요? 지금 좀 과감한 작전이 필요할 수도 있어서 이런 식의 작전이 어떨까 합니다. 이게 결국 뒤로 손이 돌아오면 여기가 워낙 빛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백도 좀 탐탁치 않다라는 느낌은 있는데요. 그럼 이렇게 진행을 한다면 계속 밀어가야 하는 자리군요. 그럴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만약 여기서 이제 흑이 여기를 잡으면 여기를 젖혀서 계속 이런 데 밀어붙이면서 다음에 느는 게 있기 때문에 흑도를 좀 괴롭힐 수 있고요.
이쪽 부분도 붙이거나 돌리는 걸 선수로 해서 중앙 모양을 경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흑도 젖혀가기 위해서는 꽤 많은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네. 그것이 아니라면 흑은 어떤 수를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그게 아니라면 손 빼는 것인데요. 만약 여기서 손 뺀다고 한다면 근데 여기를 들어가고 붙인 상태에서 백이 여기 붙였을 때 응수가 없어서 손 빼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허무한 느낌은 분명 있습니다. 뭐 손 빼고 둔다면 백이 이쪽 부분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뭐 여기를 둔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침입을 한번 해본다거나 이런 쪽이 좀 떠오릅니다. 김지석 구단의 기풍을 좀 고려를 해본다면요. 좀 부분적으로 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하는데요. 이 부근에서 흑이 두어가는 수라면 이 젖히는 한 수인가요? 제 눈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수 이외에 다른 수를 선택을 한다면 이제 여기 치받는 것과 이쪽을 젖히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쪽을 젖혔을 때에는 이렇게 되고 여기 눌림을 당하면 자충을 채워서 받자니 나중에 백이 이쪽 젖히는 수도 있어서 조금 집으로 많이 당하고요. 이렇게 둔다면 백이 여기를 뒀을 때 이 자세라면 백이 좀 만족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치받아서 두는 것은 이쪽 단수를 당하고 이렇게 눌림을 당했을 때 뒤로 가고 또 한 번 뒤로 받아야 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너무 당한 형태가 되는 것 같아요. 이 자세도 흑의 입장에서 썩 내키지 않고요. 그래서 뭔가 지금 예상해 볼 수 있는 그림이 여기를 둬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진행이 아닐까 합니다. 뭐 이 수는 모르겠어요. 너무 과감한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100으로 두고 있다면 정말 떨리는 작전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그런 수법이긴 한데요. 뭐 중앙을 경영한다면 이런 식으로 해서 과감한 선택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창호 구단이 꽤 오래 장고를 했는데요. 자, 흑을 어렵게 만드는 자리 찾아냈네요. 자, 이번에는 김지석 구단이 고민할 차례입니다. 자, 이번 국내 선발전에서는 꽤 많은 기대를 모았던 2000년대생 신예 기사들의 성적이 별로 좋지는 않더라고요. 2000년생 신예 기사라면 뭐 박종훈, 박진영, 박현수 이런 선수들 말씀이신 거죠? 네, 뭐 박상진, 박현수 선수도 있고요. 네. 문민종 선수도 또 아깝게 탈락을 했습니다. 이 사회전에는 여성 기사들의 이름도 보이지가 않고요. 네. 3회전까지는 김채영 선수가 홀로 살아남아 있었는데요. 아쉽게도 신예 기사에게 패했습니다. 얼마 전 이 바둑TV배에서 파란을 일으켰던 이 박종훈 3단이 조승아 선수에게 발목을 잡혔더라고요. 네. 근데 그 대국 내용이 조승아 선수가 굉장히 훌륭해서요. 네. 그 중반 이후에 특히 그 흔들어가는 모습이 굉장히 훌륭했고 그 대결이 중반에 워낙 대국이 재미있고 치열하게 진행되다 보니까 그 중반 이후에는 국가대표팀에서 한국의 탑랭커들이 모여서 그 대국을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다들 이제 그 조승아 선수의 중반전 능력에 대해서 좀 감탄을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아주 잘 싸운 한 판이었습니다. 자, 10위권 선수들의 활약을 살펴보면요. 자, 현재 랭킹 6위 변상일 선수는 3라운드에서 탈락을 했고요. 네. 자, 랭킹 7위 나연 선수는 자, 이번 4라운드에서 한상훈 8단과 대결을 합니다. 한상훈 8단이 여자 바둑 1인자 최정 선수를 누르면서 지금까지 올라와 있고요. 변상일 선수는 이번 대회에서는 조금 내용면에서 컨디션이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이길 때에도 좀 간신히 이긴다는 느낌이 대국 내용에서 묻어났었는데 박건호 선수에게 중반전에 별다른 힘을 쓰지 못하고 패했습니다.
이세돌 구단과 이호승 사단의 대결 어떻게 진행이 되어가고 있을까요? 자, 수수는 꽤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네, 우변에서 시작된 싸움이 약간 아래쪽으로 이제 번져 나가고 있는 시점인데요. 일단 아까 저희가 봤던 그 장면에서 백이 역시나 여기 한 칸 뛰는 선택을 했고요. 호구 치는 선택은 모양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자 이세돌 구단이 이제 이쪽 부분으로 흑돌을 빠져나오고 재차 이호승 사단이 이 흑돌에 압박을 가하면서 지금 백의 마지막 수가 여기 착점된 장면입니다. 인공지능의 판단으로는 이호승 선수가 약 52% 정도 좀 기분이 좋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큰 차이는 아니에요. 큰 차이는 아니고요. 그리고 참 요즘은 바둑을 보는 또 하나의 재미 중에 하나가 인공지능의 형세 판단을 비교해 보는 게 있습니다. 네. 이게 저희가 그냥 마음만 먹으면 볼 수 있는 인공지능이 많기 때문에 그 인터넷상에서요. 한 4개 정도의 인공지능들이 어떻게 지금 형세를 보고 있는지를 좀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다 다르고 해서 인공지능마다 좀 판단은 다를 것 같습니다만 어느 한 인공지능이 100이 52%라고 한다면 또 다른 인공지능이 흑이 좋다고 하거나 아니면 백이 좀 더 좋다고 하더라도 그 수치는 인간에게 느끼기에 만만치 않은 정도, 바둑이 지금은 아직 호각이다라고 느낄 정도일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에 따라 꽤 후하게 점수를 주는 쪽도 있고요. 네. 꽤 짜게 점수를 주는 쪽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크게 달라지는 부분이 그 어떤 인공지능은 덤을 7집반으로 세팅을 해서 그것을 전혀 손을 댈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걸 손을 대는 순간 이 인공지능 실력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손을 댈 수 없다고 해서 중국 바둑 시합을 중계할 때는 문제가 없지만 한국이나 일본 바둑 시합을 중계할 때는 형세 분석의 의미가 좀 퇴색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미세한 승부에서는 반집을 앞서느냐 반집을 뒤쳐져 있느냐가 사실은 뭐 100%에서 100%로 가는 그런 약간 이 크게 형세가 흔들릴 수 있는 그런 느낌인데 인공지능이 그런 걸 좀 제대로 판단 못한다고 알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중국에서 만든 최강의 인공지능이 한국이나 일본 바둑을 중계할 때 중국 바둑 룰의 특성상 7집반 다음에 떨어뜨릴 수 있는 게 6집반이 아니라 5집반이기 때문에 최근에 중국에서 인공지능이 이제 처음 시작할 때 흑번이 좋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분명 수치를 낮춘 것이긴 한데 6집반이 아니라 5집반이라는 설이 많습니다. 또 그것 또한 한국 룰에서 비교해 보면 6집반이 아니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말하는 퍼센트를 100% 신봉하기 조금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룰에서 대국을 할 때는 한국산 인공지능을 참고를 해야겠는데요. 아, 근데 또 그게 좀 애매한 것이 또 그렇지가 않나요? 그러면 참 좋은데요. 네. 모든 인공지능 프로그램들은 중국 룰로 이제 그 딥러닝을 시켰다고 제가 들었어요. 이게 중국 룰로 했을 때 인공지능이 그 게임 룰을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해서 실력이 향상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 룰로 세팅이 되어 있지 않고 대부분 이제 중국 룰로 네. 세팅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세돌 구단이 착점을 했네요. 네. 중앙에서 밀어갔고요. 두 대국 모두 초반에는 좀 진행이 빨랐었는데 이세돌 구단의 대국도 그렇고 지금 이창호 구단과 김지석 구단의 대국도 그렇고 손이 약간 멈춘 상태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두 판을 보면서 저희가 같이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세돌 구단이 지금 여기를 밀어간 것은 이쪽을 나와 끊을 수 있었는데도 여기를 밀었기 때문에 이런 뜻이죠. 당장은 이 흑과 백을 비교했을 때 흑이 약하지 않고 백을 오히려 몰아칠 수 있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흑돌이 조금 약하다고 판단했다면 여기를 나와 끊었을 텐데요. 이호승 사단과 이세돌 구단의 바둑은 조금 더 긴박한 느낌을 주는 것 같고요. 네. 이창호 구단과 김지석 구단의 바둑은 좀 평이한 느낌을 받거든요. 좀 각각의 관전 포인트가 다를 것 같아요. 일단 그 관전 포인트를 설명드리기 앞서서 지금 이 날일자가 너무 좋은데요. 여기 안 둘 것 같지가 않은데요. 지금 손이 바로 나오는 듯 했거든요. 네, 정말 저런 자리는 놓치고 싶지 않은 자리입니다. 일단 이호승 선수와 이세돌 선수의 바둑은 이 초반에 얽히고 설키는 이 돌들이 백의 이쪽 양쪽의 돌과 흑의 이쪽 양쪽의 돌이 뭐 크게 공격당할 돌이 아닐 수도 있지만 아직 미생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변수를 만들어낼 여지는 충분하고요. 이쪽에서의 공방, 누가 주도권을 쥐느냐가 가장 결정적인 승부가 될 것 같고 이창호 구단과 김지석 구단의 바둑을 보면 지금 이제 우변 쪽에서
여기서 이제 전투가 막 시작이 되려고 하는데요. 결국은 이쪽에서 싸움이 번졌을 때 이 백의 발전성이 어떤 식으로 키워져 가느냐가 이 바둑의 승부처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대세관을 중점적으로 지켜보면서 저희가 바둑을 감상해야겠습니다. 자, 이런 공중전에 또 능한 선수라고 한다면 일본에 떠오르는 선수가 있잖아요. 아, 그런가요? 아, 아닌가요? 다케미야 마사키 구단이 좀 떠오르거든요. 저는 설마 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오래됐죠? 물론 이제 지금도 훌륭한 대국 내용을 보여주시는 살아있는 전설이긴 합니다만 저는 사실 승희 씨가 네. 공부하던 시절은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다면 이 최근의 흐름으로 이 최근에는 과연 어떤 선수가 좀 이런 공중전에 능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제 공중전이라고 해도 이제 공중에서 전투가 벌어지느냐 아니면 공중에서 대세관. 대세관으로 네. 승부하느냐는 조금 다를 것 같긴 한데요. 일단 최근의 선수들의 어떤 트렌드라고 한다면 좀 치열함과 초반부터 좀 각본에 짜여진 그런 포석 진행이고 그런 면에서 볼 땐 최근에는 그렇게 중앙 바둑을 많이 경영하거나 이런 선수는 별로 못 본 것 같고요. 네. 조금만 더 이제 앞선 시대로 가본다면 전성기 유창혁 구단이 아주 날렵한 두어지고 보면 여기가 정말 명당 자리였구나를 알 수 있는 그런 그 감각을 찾는 데는 정말 최고였던 것 같습니다. 자, 김지석 구단이 치받는 수 선택을 했네요. 참았네요. 뭔가 저수는 부분적으로 확실히 굴욕이기 때문에 안 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김지석 구단이 저렇게 참은 이유도 앞서 이제 저희가 살펴봤던 여기를 젖히는 수로 건드린다면 백도 자연스럽게 리듬을 타면서 이 부분의 모양이 점점 구체화되기 때문에 그런 리듬을 주지 않기 위해서 당장은 좀 참아두었습니다. 자, 이호승 사단은 모양을 잡아가는 수순인 것 같아요. 이세돌 구단이 이쪽을 두었을 때 이수가 그 통렬한 자리였던 이유 중에 하나가 나중에 여기 나와 끊는 수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여기 들여다보는 것까지가 선수이기 때문에 나와 끊는 게 통렬했는데요. 그 부분을 이제 지키는 의미도 있고 또 자연스럽게 중앙 쪽으로 행마의 리듬을 구하기 위해서 실전에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흑도 빵 따내면 기분이 좋은 모양인 것 같고요. 여기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수는 이수이고요. 최강의 수를 생각한다면 이수, 뭔가 두지 않을 것 같은 수는 이수입니다. 왠지 그 수는 두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이 자체 모양도 좋지 않아서 나가는 뒷맛이 있고 백이 이런 데를 붙여서 행마를 펼치더라도 젖히는 순간 바로 여길 나가서 이 양쪽의 흑돌이 끊어지기 때문에 이수에 대해서 참아야 한다면 뭔가 여기서 눌리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또 흑번이 이세돌 구단이니까요. 네. 이 최강의 응수 한번 살펴볼 수 있을까요? 근데 이제 여기를 몰았을 때에는 과연 이 바둑에서 당장의 팩감이 누가 많은가를 세야 하는데요. 일단 한 팩감은 있네요. 네. 따냈을 때. 여기서 백이 다음 팩감을 써올 때 그것에 대해서 반발하면 이게 어떨지. 일단 굴복만 시키면 이미 득입니다. 백이 뒤로 후퇴해야 한다면 이 장면에서 여길 단수 치더라도 백이 결국 여기 따내는 형태가 나왔을 때 이수와 이수의 교환은 흑이 이득입니다. 지금 뭔가 이세돌 구단 이수도 생각을 해볼 것 같네요. 국내 선발전 오늘 4라운드 이어지고 있고요. A조와 B조의 대결 준비를 했습니다. 두 판의 대결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선발전 A조 4라운드입니다. 이호승 4단 그리고 이세돌 9단이 만났는데요. 두 기사 간의 네 번째 만남.
그리고 가장 최근의 대결에서는 2호승 4단이 승리를 거뒀습니다. 자, 아까 살펴봤던 장면에서 아직 진행이 되지 않은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있는 수를 둘 것 같지는 않고요. 이제 어느 쪽을 단수 쳐서 패를 시작하느냐입니다. 흑은 이쪽을 단수 쳐갈 수도 있을 것 같고 이쪽으로 단수 쳐서 패를 시작할 수도 있는데요. 역시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감은 이쪽을 단수 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패를 졌을 때 별로 타격이 없습니다. 백이 분명 패를 해소했지만 흑의 입장에서 패를 진 느낌이 별로 안 나는 형태이기 때문에 좀 위험 부담도 덜하고 또 반대로 흑이 따냈을 때는 꽤나 두텁고 통렬한 자세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통하기만 한다면 이것보다 강렬한 것이 여기 단수이고 지금 이세돌 구단이 이 장면에서 생각 시간이 길어진다는 것은 분명 여기 단수를 생각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세돌 구단은 지금까지 농심 신라면배 총 5번을 출전을 했고요. 지난 20회 대회 때는 또 한국의 4번째 주자로 출전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이 판티기 선수에게 좀 아쉽게 패했어요. 네. 최근에 이세돌 구단이 농심 신라면배에서 기대만큼의 성적을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1번 주자로 나왔다가 생각만큼의 그런 폭풍의 연승을 이렇게 보여주진 못하기도 했고요. 근데 좀 더 눈을 과거로 돌아보면 이세돌 구단이 처음 이제 등판을 했을 때 엄청나게 강렬한 이미지가 있는데 농심 신라면배에서 창하오 구단과 구리 구단, 당시 중국 바둑계 투톱에게 승리를 거두면서 한국팀의 우승컵을 들어올린 적이 있거든요. 네. 당시에는 이창호 구단이 출전하지 않고도 우승을 거머쥐었죠. 네. 근데 그때 제가 인상적이었던 것은 구리 구단과의 최종전에서의 대국 내용이었는데요. 그때 이세돌 구단이 중반에 약간 힘든 것이 아닌가 싶은 순간도 있었고 구리 구단이 뭔가 초반에 당시 구리 구단의 장기로 하는 포석을 아주 제대로 이제 짜고 나와서 이세돌 구단을 압박했는데 결국은 그 이세돌 구단의 교묘한 수일기와 타계에 이세돌 구단의 승리를 가져간 그 대국 내용이 압권입니다. 혹시 이 방송을 지금 지켜보시는 분들께서 나중에 그 대국 내용을 보시면 한편의 영화처럼 좀 감상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특히 이세돌 구단과 구리 구단의 대결은 참 드라마틱한 대결이 많았던 것 같아요. 네. 참 대국 내용에서 그런 게 많고 제가 개인적으로 그 두 선수의 대결에서 추천하는 대국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농심배 최종전에서의 대국과 예전에 그 두 선수가 BC카드의 결승에서 세계대회 결승에서 맞붙은 적이 있는데요. 그때 5번의 대국이 모두 드라마였습니다. 언제 한번 시간이 되시면 또 박정상 해설위원이 자세히 풀어주셔도 재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건 제가 결정하는 일이 아닌 것 같고요. 네. 자, 이세돌 구단이 또 농심배와 관련한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세계대회 우승하는 것보다 농심배 5연승이 더 어려운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어요. 그 정도로 이세돌 구단이 농심배에서만큼은 그 맹활약을 하지는 못했으니까요. 이세돌 구단의 전성기를 생각해보면 사실 농심배에서 한 7연승 정도는 몇 번을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세돌 구단이 다른 기전에서는 압도를 하다가도 농심배에서는 그 정도의 활약을 못한 것은 뭔가 그 선수들마다 대회와 인연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이세돌 구단이 1시간 제한 시간이 주어지는 대구에서 조금 어려움을 겪는 면도 없지는 않을 것 같고 그리고 쉴 틈 없이 진행되는 그 본선에서의 일정이 이세돌 구단과는 좀 맞지 않을 수도 있고 아무튼 여러모로 이세돌 구단이 농심배에서만큼은 본인의 커리어 이상의 성적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세돌 구단 대국 모습을 보시면요. 저 한 손으로 왼쪽 손에 엄지와 검지 사이를 이렇게 만지고 있잖아요. 네. 흔히 이제 그 동료 기사들이 이세돌 구단의 그 매직 3종 세트라고 하는데 제가 전성기 때 그 이세돌 구단의 전성기 때 많이 당했는데요. 저거 한 번 하고 손을 동그랗게 말아서 입에 가져다 대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손 검지 손가락으로 탁자를 딱딱 두들기면 네. 제가 패착을 줍니다. 아, 이게 바로 매직 3종 세트인가요? 네. 뭔가 그런 어떤 손가락 제스처가 이세돌 구단의 습관입니다. 특히나 이 방금 전 보였던 이 장면은 알파고와의 대결에서도 많이 화제가 되기도 했고요. 네. 장구 끝에 평범한 수로 갔네요. 이상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일단 이세돌 구단이 방금 전 상황에서 여기 패를 걸어갔다면
두려운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여기 팩감을 백이 받지 않았을 때 흑이 이제 돌파를 하게 되는데요. 백이 나중에 이제 여기를 젖히고 또 한 번 젖혀서 뒷맛을 추궁해 올 때 깔끔하게 잡는 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 뒷맛이 굉장히 고약해서 네. 돌파를 했지만 뒷맛이 남아있다면 흑이 여기가 아니라 여기로 단수 쳐서 이렇게 해소당하는 모양은 좀 타격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걱정한 것 같고요. 그리고 백이 받아주고 나서 이제 다른 곳 연타했을 때 그 가치 비교, 계산 이런 게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전은 좀 평범하게 응수를 했네요. 이호승 사단은 아직까지 농심 신라면배와는 인연이 없었고요. 지난 20회 대회 선발전에서는 2라운드에서 이지영 구단에게 발목을 잡혔습니다. 하지만 네. 이 지난해의 이호승 선수와 올해의 이호승 선수는 확연히 다르거든요. 그렇죠. 올해 이호승 선수는 뭐 박정원 구단도 꺾어본 그런 경험이 있고 이세돌 구단도 꺾어봤고 신민준 구단도 꺾어봤습니다. 네. 그런 강자들을 상대로 본인이 연마한 인공지능 수법이 통한다는 그런 자신감으로 무장해 있기 때문에 확실히 지난해 이호승 사단과는 조금 느낌이 다릅니다. 이호승 사단의 행보가 뭐 사실 이 선수가 지금 당장 어떻게 우승컵을 들여올렸다거나 아니면 랭킹이 뭐 파격적으로 상승해서 뭐 50위 안으로 진입했다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요. 그래도 이 선수의 행보가 굉장히 주목을 끄는 것은 아마 랭킹 1위 출신으로 아마 대회에서 맹활약해서 최강자로 군림하다가 늦깎이 입단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30대가 되었는데 보통 이제 이런 행보를 거친 선수들은 이제 후진 양성의 힘을 쓰거나 이제 다른 쪽으로 눈을 돌리게 되는데요. 제대로 승부를 계속 도전을 하고 노크를 하다가 결국은 그것이 조금씩 이제 빛을 보기 시작하니까 많은 주목을 받았죠. 그러면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올해 초 또 GS 칼텍스배 4강까지 진출을 하면서 역주행 돌풍을 일으키기도 했고요. 이제 이것이 반짝 돌풍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앞으로가 더욱더 이제 험난한 길은 분명히 남아 있을 겁니다. 이제는 이호승 사단과 대국을 하면 경계를 하거든요, 선수들이. 네. 그리고 이 선수의 어떤 대국 내용이나 이런 게 기보로 많이 공개가 되었기 때문에 기풍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준비가 좀 더 철저하게 되고 분석 끝에 나오기 때문에 이제부터가 진정한 이호승 사단의 시험 무대일 것 같네요. 이 기사들 간의 대결에 있어서 이 강자 프리미엄이라는 것이 반드시 존재를 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 인공지능이 출현한 이후로는 좀 이런 부분이 좀 많이 덜해졌을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좀 이 기질적으로, 그러니까 바둑 내용 자체로도 물론 이제 엄청난 그 강력함을 보여주지만 기질적으로 반의 요소에서 어떤 승부사적 기질을 보여주는 선수들이 인공지능 등장 이후에 좀 손해본 것이 아닌가 이런 그 의견이 있습니다. 네. 이세돌 구단만 해도 이 선수의 어떤 날카로운 카리스마나 이런 게 분명 승부에 도움을 주었는데 이제는 그냥 그 인공지능이 바둑의 수법으로만 수치화를 해서 그것을 분석하다 보니까 이세돌 구단의 그런 강력한 힘이 좀 발휘가 안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특히 예전 이창호 구단이 앉아만 있기만 해도 이 중국 선수들에게는 많이 위협이 됐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만 보더라도 인공지능이 출현한 이후와는 좀 많이 다를 것 같기도 합니다. 좀 더 그 내용적으로만 승부를 바라보는 그런 시선이 분명 생기게 된 것 같아요.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그런 시대의 흐름인 것 같고요. 예전에 보면 그 조치훈 구단의 투혼이라던가 아니면 조은현 구단의 어떤 귀신 같은 그 승부사적 모습, 뭐 이세돌 구단의 투혼, 뭐 이런 모든 면이 지금은 이제 바둑판에서의 내용만으로 이제 평가가 좀 되는 그러므로 해서 그런 기질로 승리를 가져오는 힘은 좀 약해지고 있는 그런 부분은 분명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세돌 구단이 이쪽 패를 쉽게 양보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드러냈네요. 약간 아까운 교환일 수도 있는데 이 패를 계속 이어가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패를 졌을 때에도 사실 그렇게 아깝지는 않은 그런 자세인데 실전은 패를 계속 이어가기 때문에 이호승 4단도 패감을 서두릅니다. 근데 지금 저 패감은
약간 애매합니다. 흙은 어떻게 응수를 하나요? 지금, 손을 뺄까요? 네, 지금 해소가 좀 애매할 것 같은데요. 해소를 하면 이렇게 되고 흙은 재차 여기를 덮어 씌워서 서로 상대의 진영을 초토화시키는 작전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이세돌 구단이 이쪽을 받아주는 순간 이제 여길 단수 쳐서 받게 되는데요. 이렇게 받으면 이미 이 패는 거의 흙이 이기기 어려운 정도의 패로 진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쪽에 패감이 아직도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뭐 악수 패감까지 하면 4개 정도는 나오니까요. 해소를 할 거라면 지금이 타이밍이고요. 이쪽을 받아준다면 이 패는 좀 더 가볍게 보고 흑마를 펼칠 수밖에 없습니다. 뭔가 타이밍은 손 빼는 것을 생각해 보고 싶은데요. 반발을요. 근데 그렇게 갔을 때는 정말 뭐가 뭔지 모르는 승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고 흑이 여기 제압을 하면 백은 이번에 또 여기로 다가서서 그러니까 서로 상대의 모양의 약점만 노리고 지금 두는 흐름이 되기 때문에 서로가 겁나는 진행입니다. 흙이 좌귀를 받는 방법에 있어서요. 네. 단수는 우측 단수를 저희가 살펴봤거든요. 예. 좌측에서 뚫고 나가는 단수로 받을 수도 있나요? 이렇게 나오는 것은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없을 것 같고요. 이제 여기를 두고 나올 때 이렇게 나온 것은 일단 여기까지 나와야 그래도 말이 되는데요. 네. 이렇게 나왔을 때 여기를 단수 치고 단수 칠 때 이렇게 내려서서 둔다면 일단 귀의 모양이 초토화되면서 양쪽에 약점이 남기 때문에 특수 상황이 아니면 흙이 좀 두기는 어렵습니다. 이세돌 구단 매직 3종 세트 중에 매직 2종은 나온 것 같거든요. 네. 그 엄지와 검지 사이 문지르기와 네. 손을 동그랗게 말아서 이쪽에 가져다 대는 그 2가지 습관은 나왔고요. 이제 오른쪽 검지 손으로 탁자 두드리는 일만 남았습니다. 탁자나 이제 바둑통을 두드리는 그 습관이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세돌 구단이 훨씬 생각 시간 많이 사용을 했네요. 이호승 4단이 정말 엄청 속기파예요. 지금 그쪽 단수 나왔나요? 이쪽 단수는 뭔가 평범한 상황에서 안 둘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지금 약간 이런 게 있네요. 지금 여기 단수 치면 백이 있는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아까 네. 여기 단수 치면 백이 있고 여기를 단수 칠 때 따내서 둔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냥 여기를 따내면 실전처럼 흙이 여기를 따낼까 봐 이제 있는다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이세돌 구단이 결과적으로 그런 모양을 만들어냈고요. 여기를 단수 쳤을 때 좀 더 이제 살펴볼 수 있는 여지가 여길 나가는 수가 있었는데요. 이세돌 구단이 이런 생각이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두면 부분적으로 크게 당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반적인 상황에서 흙이 도서는 안 되는 그런 작전인데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대신에 2패를 거의 이겼어요. 네. 두터워지니까요. 네, 두터워지고 이쪽 부분에 패감이 많이 생기니까요. 그래서 네. 여기서 타격을 받더라도 여기 패를 이기기 위해서 지금 이 진행을 선택을 했고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처음에 말씀드린 그냥 해소하는 것보다는 이 부근에서의 타격은 좀 덜하기 때문에 이 부근과 이 패를 모두 2마리 토끼를 쫓기 위해서 이쪽 단수를 선택을 했습니다. 확실히 좀 비범한 이세돌 구단 다운 착상이 나왔습니다. 이호승 사단이 패를 따내자 이세돌 구단은 빵 때림까지 진행을 시켰고요. 모양이 이렇게 되고 보니까 백에게는 정말 패감 하나도 나오지 않을 것 같은 모양이 됐습니다. 여기가 엄청난 가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를 역끝내기로 이세돌 구단이 따낸 것과 똑같은데 여기 단순한 역끝내기가 아니라 여기를 따내는 순간에 그 전에 끄는 수도 악수 교환이니까요. 결국은 여기 가치 플러스 이 악수입니다. 이 가치만 봐도 지금 집으로만 봤을 때에도 최소 이쪽이 한 7, 8집은 차이가 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흙이 여기를 뒀을 때 기존의 형태라면 백이 여기 젖히는 수가 선수이기 때문에 넘어가는 수가 없습니다만 실전 같은 형태에서는 이런 데를 다가서면 여기가 선수가 될 리가 없습니다. 그럼 백은 이렇게 받아야 되고 이런 활용
그리고 아까 여기를 이었을 때 팩간 관계, 또 다가서면 끝내기로 이제 여기 치중 가는 수가 생기는 것. 뭐 이런 여러 가지 가치를 생각해 보면 지금의 이세돌 구단의 작전은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백은 우악이 끊어서 패를 거는 것은 좀 생각하기 어렵겠네요. 네. 뭐 일단 당장 눈에 들어오는 팩감은 없고 여기 끊는 수 자체가 패를 졌을 때에는 그냥 한 수 한 집 손해이기 때문에 네. 정말 완벽한 팩감을 갖추기 전에는 패를 걸어가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이 좌상기 하나 이 선에 젖혀보면 어떨까요? 여기요. 일단은 다 잡아야죠. 그 다음에 패를 걸어가려는 생각이시죠? 네. 네, 이렇게 두고 팩감도 단수도 애매하네요. 팩감이 안 될 것 같아요. 여기 워낙 손해보고 여기 또 손해니까요. 네. 그렇다고 이쪽으로 끊을 수도 없고 이렇게 따내면 사실 흙이 여기만 젖혀도 좋을 것 같은데요. 또 이쪽 팩감을 썼을 때 백이 좀 대책이 없을 것 같습니다. 백도 이 팩감을 만들기도 쉽지가 않은 모양이네요. 확실히 이세르 구단은 이쪽에서의 생각이 좀 생각을 거듭할수록 비범하다는 그런 느낌을 주는 것이 제가 앞서 이제 백이 여기 팩감을 사용했을 때 여기를 따내는 것과 그냥 받아주는 것 이 두 가지만 봤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는 좀 1차원적이고요.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이세르 구단이 여기를 단수 쳐서 나옴으로 해서 따내면 실전처럼 두고 백이 계속 여기를 건드려서 이쪽 부분에서 흑에게 타격을 입히면 그 과정에서 얻는 팩감으로 이쪽의 패를 완벽하게 제압하는 그런 구상을 했다는 이런 어떤 폭넓은 발상 이세돌 구단답습니다. 이세돌 구단은 올해 2019년 13승 8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꽤 만족스러운 성적은 아닐 것 같긴 한데요. 네. 이세돌 구단의 성에 찰 리가 없는 그런 성적이고요. 확실히 예전에 비해서 특히 속기전에서 좀 실수가 잦아든 것이 그게 이제 예전과는 좀 달라진 그런 면일 것 같습니다. 용성전에서는 그래도 8강전에 진출을 해 있고요. 또 옆에서 대국을 하고 있는 김지석 선수와 또 만나게 됐습니다. 네. 이세돌 구단이 최근에 뭐 예전만큼의 성적을 내고 있지 못하다고 하지만 뭐 최근에 강도현 구단을 꺾기도 했고 사실 뭐 이 선수가 어떤 부분적인 착각이 나오지 않는다면 뭐 지금 이세돌 구단과 만난다고 해서 그 누가 이세돌 구단을 만만히 보겠습니까? 네. 그건 뭐 박정환 구단이나 신진서 구단이라고 해도 절대 그럴 수가 없는 초일류 기사임에 분명합니다. 그러고 보니 또 최근에는 신진서 구단 그리고 박정환 구단이 연승 행진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잖아요. 네. 이세돌 구단이 사실 알고 보면 원조 아닌가요? 원조는 더 앞으로 갈 수도 있고 네. 어떤 기준을 세우냐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은데요. 네. 이세돌 구단이 엄청난 연승을 기록한 적이 있죠. 2000년에 그러니까 이세돌 구단이 10대 1때 32연승을 기록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불패소년이라는 그런 닉네임을 얻으면서 신의 강자로 떠올랐고 더욱더 놀라웠던 것이 그 1년 전까지만 해도 뭐 잘 두는 그런 어린 청년이긴 했습니다만 바둑계가 바라보는 시선은요. 근데 뭐 그 정도로 압도적인 어떤 신의 강자라거나 정상권이 아니었음에도 갑자기 이제 환골탈태한 것처럼 32연승을 기록하면서 세계대 결승까지 진격하고 국내 타이틀 2개나 수집하고 뭐 그랬던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2호승 4단 선택도 재밌습니다. 두 선수가 오늘 깊이 있는 대결을 하기로 마음 먹었나요? 백은 늘어서 진행을 했네요. 지금 여기를 이렇게 늘고 여기를 막았습니다. 이게 앞서 말씀드린 이세돌 구단의 작전과 좀 비슷한 느낌이 드는 작전인데요. 이게 지금 이쪽을 패를 걸어가는 것은 앞서 저희가 살펴봤다시피 패감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냥 여기를 이어서 진행을 시키자니 여기서 타격이 워낙 큰데 이 정도의 진행이라면 이미 백이 별로 흐름이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패를 할 수도 없고 패를 이어서 해소할 수도 없으니까 차라리 다른 엄청나게 큰 자리를 두고 나서
2패를 이기는 효과를 만들려는 게 이호승 사단 생각입니다. 이제 여기를 따내면 좌상 쪽에 팩감을 사용을 하고요. 그러고 나서 따내고 다음에 이제 있는 수도 팩감으로 사용하고 이러면서 2패를 버티겠다는 생각입니다. 이걸 통해서 2패를 굴복을 시킬 수만 있다면 당연히 백은 돌이 여기에 있는 것보다는 이쪽에 있는 편이 유리하다는 게 백의 의도입니다. 네. 두 선수 모두 넓게 판을 바라보고 있고요. 이 패 공방이 꽤나 복잡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이호승 선수의 선택이 뭐 최선일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확실히 평범한 선택을 거부하면서 상대로 하여금 조금 애매하게 만드는 면은 분명 존재합니다. 좌상귀의 백이 이 선을 젖혀 있는 걸 선수로 당한다면 흑도 꽤 아플 것 같아요. 많이 아픕니다. 지금 여기가 끝내기로도 엄청나게 크고요. 이렇게 되는 순간에 자체 집으로만 봐도 흙이 젖혀 있는 것과 비교해보면 한 역끝내 선수 10집 정도는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팩감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뭐 여기를 두는 것, 여기를 끊는 것 해서 팩감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2패에서 꽤 유리함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이세돌 구단의 선택은 약간 모호하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저기 한 칸 뛰는 수를 선택을 하네요. 저는 이쪽을 젖혀있는 선택을 하지 않을까라고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세돌 구단이 여기 뛰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럼 여기가 엄청나게 아픈데도 당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머릿속으로 가장 어렵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이렇게 하고 나서 어느 타이밍에 이제 백이 여기 끊어서 여기 팩감을 사용하는 게 어떻게 될까라는 그런 건 떠오르네요. 팩감을 받아주기 시작하면 흑도 패를 이기기는 쉽지 않겠는데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하고 나서 뭐 흑은 거의 팩감이 없기 때문에 좀 더 확실하게 그냥 이렇게 써버리면 받아주고 따내는 순간에 이세돌 구단이 저 패를 견딜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좌상귀 가일수는 필수이겠죠? 아니면 지금도 다른 선택 좀 그려볼 수가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필수인데요. 제가 항상 이세돌 구단의 대국을 해설을 하면 조금 조심스러워지는 부분이 당연하다 생각되는 부분에서의 반발이 이세돌 구단의 장기이고 제가 실제로 실전에서 시합에서 엄청나게 많이 그것을 당했기 때문에 좀 이세돌 구단의 바둑에서는 이거는 당연히 여기입니다라고 말하기가 좀 꺼려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기질상 어떤 반골 기질이 좀 있고 네. 일단 반발하고 좀 상대의 생각을 뒤집고 이런 거에 굉장히 능한 선수입니다. 역시 뭔가 반발 들어오네요. 단수 치고 이었을 때 여기 단수를 선수로 한다면 이쪽의 사활이 조금 달라집니다. 아까는 젖혔을 때 꽤 불편하게 간신히 패를 만들거나 2단패 형태였다면 지금은 좀 깔끔하게 패는 나는 것 같아요. 여기 젖히면 늘었을 때 원래는 이 교환이 없이 여기 끊는 수도 없다면 이런 데 젖히면 물론 이제 여기 끊는 수가 없어야 하지만요. 여기를 젖히면 흙이 못 살아있는 형태이지만 지금은 이 교환이 있음으로 해서 백은 여기를 붙여야 되고 이렇게 패가 됩니다. 네. 그럼 가일수를 하지 않더라도 패는 남아있게 되겠습니다. 우선 단수 한 방은 기분이 좋은 자리이기도 하고요. 네, 여기서 이세돌 구단 어떤 발상일까요? 지금 이런 자리가 굉장히 두텁고 좋은 자리이긴 한데 역시나 여기 사활이 패에 걸려 있다면 어떻게 될지. 여기가 좋은 자리인 이유는 백이 여기를 미는 순간에 흑이 이렇게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두 점을 살리는 순간 여기 들여다보는 걸 당해서 이렇게 두면 여기가 전체가 양분되기 때문에 흑은 항상 여기를 밀면 이렇게 치받아야 되는 형태이고요. 이 자체로 이쪽 두 점이 잡히는 게 남아있다면
흙이 이런 데 가서 백도를 압박할 때에도 그리고 안쪽에 흙의 사활에도 약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어떨지. 근데 일단 뭔가 지금 당장은 여기보다는 이 패를 좀 중시하는 그런 손길인 것 같죠? 자, 우측 방면으로 손이 향하는 듯 했는데요. 네. 제가 이세돌 구단과 대국했을 때 실제로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이 그 예상치 못한 타이밍에서의 반발과 어떤 흐름을 전환하는 속도입니다. 지금도 이쪽에서 이렇게 따내는 선택, 그리고 이 상태에서 여기를 한 칸 띄고 여기를 젖혀 이을 때 흙이 이렇게 끊어서 반발해서 애매한 형태를 남겨놓는 것, 이런 게 순간순간의 국면의 흐름을 시시각각 좀 변하게 만들고 있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그 판단이나 본인의 선택을 굉장히 빨리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제 스피디하게 쫓아가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건 이세돌 구단의 판단이나 출기가 빠르기도 하고 그 외적으로도요. 이 선수가 애매하더라도 일단은 자신감 있게 좀 질러놓고 보는 그런 기질도 있어서 확실히 강점으로 좀 작용을 합니다. 자신감 있게 또 질러놓고 보는 기질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네. 이호승 사단도 그런 측면은 좀 비슷한 느낌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네, 약간 전투하는 방식은 다르지만 이호승 사단도 기본적으로 속기 파이고 판단을 좀 빨리 내리는 선수니까요. 실제로 오늘 대국에서도 이호승 사단의 생각 시간이 좀 더 여유 있게 남아 있습니다. 네. 이 전투에서도 좀 자신감을 드러내는 것 같고 또 이 강자와의 대결에 있어서도 전혀 좀 물러섬이 없고요. 네. 이호승 사단과 이세돌 구단의 대결 자,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국내 선발전 4라운드. 자, 과연 어떤 선수가 5라운드까지 이름을 올릴 수 있을까요?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다시 이창호 구단 그리고 김지석 구단의 바둑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수순 꽤 진행이 된 것 같은데요. 이창호 구단의 우변 이 붙이고 붙이는 수법에 대해서 김지석 구단이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실제로는 좀 과감한 발상이 나왔습니다. 한번 수순을 쫓아가 보면 백이 여기를 붙인 상황이었죠. 그때 이제 김지석 구단이 여기를 치받는 것까지 저희가 감상할 수 있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쪽 흙 한 점만 있었던 상황입니다. 여기 돌이 아무것도 없고 여기 백 한 점, 흙 한 점만 있는 상황에서 이창호 구단이 여기를 붙여서 젖힐 때 이렇게 끊어가는 발상을 보였고요. 그때 이제 반발을 하면 이 3 한 점을 축으로 잡겠다는 생각이었고 이 상황에서 이렇게 단수 치고 이으니까 한 점을 잡고 여기를 두고 부분적으로는 백이 원하는 대로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수, 이 수가 바둑판에 떨어진 상황입니다. 백은 이 중앙 경영 대신 이 자연스럽게 좀 실리를 얻어갔네요. 네. 대신에 김지석 구단도 자연스럽게 이제 중앙 쪽을 견제하면서 지금 11로 침입하면서 오히려 백 2점을 압박하고 있고요. 이 장면에서 이창호 구단이 좀 고민이 되겠네요. 이 2점을 가볍게 볼지 아니면 좀 살리는 쪽으로 방향을 잡을지 그런 게 고민되는 장면입니다. 일단 가장 시원하게 두고 속 편한 발상은 이 날일자가 눈에 확 들어옵니다. 김지석 구단이 어떻게 보면 이 수가 여기 씌우는 수를 도달라는 뜻이기도 해서 이런 식으로 되면 이건 판단력의 충돌입니다. 서로 집 모양이 굉장히 커지고 이런 식으로 됐을 때 이게 과연 누가 우세한 바둑이 되는지 이런 거는 너무 겁나죠. 이런 판단력의 충돌을 지금 김지석 구단이 두려워하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이창호 구단은 저 덮어 씌우는 수를 둘지 아니면 2점 살리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할지 이런 게 약간 애매합니다. 그런데 백이 자칫 잘못하다가는 이 살리는 과정에서 세력이 다 지워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오히려 살려서 득이 없는 경우도 많죠.
그런 변화가 아마 여기 덮어 씌우는 수가 될 것 같은데요. 자연스럽게 이제 여기를 붙여서 이렇게 머리를 내밀면 이쪽 부근의 백의 세력은 온데간데 없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서로 상대의 모양을 깨러 들어가는 발상을 갈지 아니면 서로 경계선을 그어서 그대로 판단력 싸움으로 몰고 갈지 이창호 구단의 생각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장면입니다. 대국이 시작된 지 어느덧 1시간 반가량이 흘렀고요. 이제 두 선수의 생각 시간도 많이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도 이 농심배는 1분 초읽기로 진행이 되니까요. 네. 초읽기에 몰리더라도 좀 여유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1분 초읽기가 주는 어떤 안정감은 분명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LG배 같은 경우에는 그 3시간이라는 아주 넉넉한 시간이 주어지다가 초읽기가 시작이 되면 40초 초읽기입니다. 그래서 선수들이 느긋한 리듬에서 갑자기 급박해지는 리듬으로 좀 실수가 나올 때가 있는데 농심신라면배는 1시간에 1분 초읽기이기 때문에 뭔가 그 템포 그대로 리듬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방식입니다. 자, 그러고 보면 김지석 구단 올해 좀 컨디션이 좋은 것 같지 않다라는 인상을 준 시기가 분명 있었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LG배에서는 좋은 성적을 보여줬습니다. 김지석 구단이 올 시즌을 돌아봤을 때 가장 좀 다시 한번 승부를 펼쳤으면 싶은 게 아마 GS 칼텍스배 결승이 아닐까 싶고요. 현재 한국 랭킹 1위로서 이 농심배 시드를 받고 한국 대표로 직행한 신진서 선수와의 결승 5번기에서 0대3으로 완봉패를 당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좀 내상이 있을 만도 한데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바로 LG배에서 중국 선수들을 연파하면서 좋은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현재 8강전에 진출해 있고요. 중국의 타오신란 선수와 또 맞붙게 됐습니다. 이렇게 100이라면요. 지금과 같은 장면에서 어떤 선택이든 좀 확신이 없잖아요. 네. 그럴 때 결국 이 결정을 할 때 어떤 기준으로 결정을 하게 될까요? 정말 괴롭긴 합니다. 이게 내 스스로가 100점짜리 수를 찾아야 된다는 강박이 있을수록 더 괴롭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 장면에서 머릿속으로만 이렇게 두고 나서 경계선을 그었을 때 이게 과연 누가 유리한지를 서로 대가가 났는데 누가 유리한지를 판단하고 그리고 바둑 국면 자체가 좀 단순해지기 때문에 이 판단은 한번 실패하면 영영 돌이킬 수 없는 그런 판단의 미스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참 괴롭습니다. 그래도 그 와중에도 어떻게든 오감을 곤두세워서 판단을 내려야죠. 어느 쪽이 유리할지요. 일단 지금 장면에서는 여기 덮어 씌웠을 때 누가 유리한지를 보는 게 최우선 생각일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면 이제 이 두 점을 살린 쪽으로 가닥을 잡아서 어떤 행마가 가장 유리함을 가져올지 그런 걸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앞서 백이 날일자로 씌워가는 이 변화도를 살펴보기도 했는데요. 네. 저의 짧은 소견으로는 이 백의 폭이 훨씬 넓어 보이거든요. 아, 짧지 않은 소견으로 보이는데 저도 일감은 사실 날일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항상 이 바둑이라는 게 상대적인 거고 그 인간 대 인간의 스포츠다 보니까 김지석 구단이 여기를 마지막 수로 착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수는 눈에 들어오는데도 이 수는 이제 두렵지 않다라고 상대는 판단력에 확신을 갖고 일단 선언을 했기 때문에 여기를 두기까지는 조금 용기가 필요합니다. 네. 상대는 이게 흙이 유리하다고 봤으니까 이게 진짜로 내가 유리한지를 좀 깊이 있게 형세 판단할 시간은 필요합니다. 아, 심리적인 부분도 좀 작용을 하는군요. 마지막 수가 어디를 뒀는지랑 그리고 상대 대국자가 어떤 형세 판단에 뛰어난 선수인지 수익기가 뛰어난 선수인지 뭐 지금까지 나와 저 선수의 그 스타일상 대국 내용은 어땠는지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좀 작용을 하겠죠. 이제 물론 그 전에 가장 먼저 판단할 것은 국면 자체에 대한 형세 판단이고요. 저라면 이미 덮어 씌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두려울 게 없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한 3대7 승부만 돼도 김지석 구단과 3대7 승부라면 해볼 만합니다. 원래 시작할 때는 1대9 승부를 3대7로 끌어올렸으니까요. 너무 겸손하신 건 네, 아닐까요? 아닙니다. 올해 김지석 구단과 그 맥심배에서 대구를 한번 치렀는데 안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기풍적으로도 가장 좀 두려워하는 그런 류의 기풍입니다. 그런데 또 공교롭게도 이 맥심 커피배 32강전에서는 이세돌 구단을 꺾으셨잖아요. 그 어쩌다 한번 나오는 과거 내공이죠. 아무튼 김지석 구단과 대구를 하면 항상 김지석 구단은 형세 유불리와 상관없이 본인 스스로는 좀 좋다고 믿는 편이고 그리고 수에 대한 확신을 갖고 좀 착수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상대가 느끼는 압박감이 좀 있습니다. 보통 이 낙관파와 비관파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기도 하는데요. 네. 김지석 구단은 그럼 좀 낙관파에 가까울까요? 거의 최고인 것 같아요. 네. 뭐 김지석 구단, 홍성지 구단, 백홍석 구단, 뭐 조한승 구단 네. 이런 선수들 그리고 뭐 전성기 유창혁 구단 이런 선수들이 이제 초낙관파에 속하는 선수들인데요. 대구 끝나고 복귀해 보면 항상 좋았대요, 자기들이. 네, 그래서 이제 같이 연구를 해보고 하면 늘 그 자신감을 부러워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요즘은 조금 그런 면이 옅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바둑계의 추세인 게 역시나 그 인공지능의 형세 분석을 최우선으로 이제 믿고 거기에 맞춰서 훈련을 하기 때문에 약간 그런 면은 좀 옅어지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네. 자, 그래도 그런 부분이 또 김지석 구단의 이 원동력이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고요. 그렇죠. 일단 저는 가장 중요한 게 그 바둑에서는 자신감일 것 같아요. 반외적인 요소로 봤을 때는 결국은 뭐 인공지능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이 바둑은 인간 대 인간의 1대1 스포츠라면 거기서 승패를 가리는 거라면 자기가 어떤 수를 착수를 할 때 같은 수를 두더라도 이 수밖에 없다는 확신을 갖고 두는 것과 내가 이게 맞나 하면서 애매하게 좀 고개를 갸웃하며 두는 것은 분명 상대가 느끼는 그 수에 대해서 판단하는 그 느낌이 달라집니다. 이창호보다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요. 네. 여기서 저희가 본 다음에도 거의 10분 가까이 장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생각 시간도 김지석 구단과 어느덧 비슷해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 장면에서 떠올릴 수 있는 수는 이 날일자가 아니라면 이 날일자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식으로 돼서 뭐 이런 식으로 서로 집을 지어가는 그런 형태가 될 것 같고요. 이게 아니라면 백이 떠올릴 수 있는 수는 이 수는 너무 흑에게 리듬을 주는 느낌이 있어서 둔다면 차라리 뭐 반대쪽으로 도망을 치거나 아니면 한 템포 늦추고 이렇게 두고 한 칸 뛸 때 그 다음에 나오는 이런 흐름을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창호 구단이 지금 머릿속에 이 수 아니면 이 수를 보고 있을 것 같아요. 자, 방향은 역시 상변이 되어야 하겠죠. 네, 아무래도 백이 초반부터 공을 들인 부분이 이 좌변 쪽이기 때문에 초반에 두었던 이런 수를 위해서라도 그 체면을 위해서라면 이쪽에서는 뭔가 모양을 좀 넓히는 그런 진행을 필요로 합니다. 자, 김지석 구단이 초낙관파에 좀 해당이 된다면 이창호 구단은 좀 비관파일 것 같아요. 전성기에 이창호 구단도 비관파로 좀 유명했었죠. 초비관파까지는 아닌가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창호 구단의 그 형세 판단은 사실은 많은 그 전문가들은 정확파에 가깝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좀 비관, 뭐 낙관 이런 거로 좀 기준을 세우기가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창호 구단이 가장 유명했던 그 바둑에서 최고의 무기 중에 하나가 형세 판단이었으니까요. 근데 굳이 분류하면 비관파에 좀 가까웠습니다. 정말 이창호 구단은 딱 이길 만큼만 이겨가잖아요. 네. 특히 전성기 시절에는 더 했고요. 그 어린 시절에도
뭐 스승이었던 고 전영선 선생이나 아니면 뭐 조은현 국수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수가 보이는데도 빤히 수가 보이고 그 수를 읽고 있는데도 수를 내려가지 않는 그런 또 믿기지 않는 뭐 이런 말씀 실례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약간 애늙은이 같은 모습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준 게 어린 시절의 이창호 구단이었으니까요. 이길 때는 항상 최우선으로 안전한 길만을 돌다리도 두들기고 건너는 그런 기풍이 이창호 구단을 만들었습니다. 이창호 구단 지금도 좀 돌다리를 두드려 보고 있을까요? 자, 쉽게 선택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선택이 어려운 게 뭐 백이 다른 선택을 한다면 앞으로 좀 파란이 계속 이어지겠습니다만 이 수를 선택한다면 그때부터는 서로 경계선을 지으면서 좀 국면이 단순화되고 그 다음엔 사실 큰 변화의 여지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 번의 선택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고 흐름을 그대로 결정짓기 때문에 지금 이 수를 굉장히 깊이 있게 좀 수익기를 해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 정도로 겁나는 수이기도 합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여기의 폭이 여기의 폭보다는 좀 더 넓긴 합니다. 근데 대신에 넓다는 것은 들어올 여지도 많다는 것이고 실제로 흙이 이런 데 치받아서 두거나 아니면 뭐 여차하면 너무 모양이 넓다면 이런 데 침투를 해서 모양을 깨러 들어갔을 때 그런 거에 대해서 나는 어느 정도 확신을 갖고 자신감이 있느냐 이런 것까지도 판단을 하고 서로 이제 경계선을 그으러 가야 하기 때문에 판단이 어렵습니다. 김지석 구단이 한번 시간을 체크하는 모습이었고요. 어느덧 이제 시간 역전이 됐습니다. 네. 자, 이창호 구단과 김지석 구단의 대결은 좀 잠시 소강 상태를 맞았고요. 반면 이세돌 구단과 이호승 사단의 대결 좀 긴박하게 진행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행이 많이 됐어요. 네, 진행이 꽤 많이 됐습니다. 그 중간중간에 그 이세돌 구단이 패는 진행을 시켰습니다. 이세돌 구단이 결국 여기를 따냈고 이호승 4단도 패감을 사용하고 여기를 따내고 하면서 패는 중간중간 진행이 됐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이제 중앙 쪽만 보면요. 결국 여기 미는 급소는 이호승 4단이 하나 선수 교환을 했고요. 좌측에 거대한 집을 냈고 그 과정에서 이제 흙이 여기를 쭉 나오면서 백돌과 같이 타고 나오는 흐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백은 좌변 쪽에 꽤 큰 집을 만들어냈고요. 패는 여전히 진행 중이긴 한데요. 지금 이 바둑에서의 마지막 두 수가 이세돌 구단이 이제 여기를 따냈습니다. 이쪽 부분에 패감을 사용하고 여기를 따내니까 이호승 4단이 여기 마늘모를 가서 전체 흑대마를 노리는 쪽으로 패감을 사용했습니다. 이거 패감이 될까요? 약간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이쪽 부분도 흙이 어설프게나마 한 집을 낼 여지가 있을 것 같고 그럼 여기 한 집 내는 게 있고 여기도 좀 보게 되고요. 이세돌 구단의 손길은 좀 받아주는 쪽을 선택하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근데 만약 여기를 착수한다면 다음 수까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하나 교환만으로도 다음에 여기 호구 쳤을 때 훨씬 더 탄력적인 형태를 후수한 집이 아니라 선수한 집을 낼 수 있는 그런 자세를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그쪽 부분에서 흙이 손을 돌려서 여기 따낼 수만 있다면 바둑은 흙이 우세합니다. 지금 이호승 4단은 여기를 둬서 그 대마 승부를 자신 있다고 이야기를 했고 이세돌 구단이 여기서 어떤 선택을 할지 그래 이창호 구단이 선택했습니다. 결국 씌워갔네요. 네. 형세 판단을 굉장히 깊이 있게 하고 나서 지금은 칼을 빼드렸고요. 좀 더 압박하면서 서로 경계선을 긋자고 이야기하네요. 그냥 늘어두는 것이 아니고요. 한 발 더 강하게 젖혀갔습니다. 이세돌 구단과 이호승 4단의 바둑은
지금 형세 판단을 해본다면요. 흑과 백 중에 어느 쪽을 좀 잡고 싶으신가요? 이제 우아 쪽 패가 너무 어려워서 이제 여기를 흑이 해소할 수 있는 타이밍이 나오느냐 이게 승부에 아주 결정적이기 때문에 저도 좀 느낌적으로 그냥 말씀을 드리면 네. 저는 흑 쪽이 좀 편한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 패를 흑이 둔다면 해소고 백은 지금 한번 따내고 나서 그 다음 패를 이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그 패감으로 봤을 때는 여기 백돌 전체에도 못 살아 있어서 흑이 이 패를 충분히 견딜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 패를 백이 이기지 못하면 바둑은 흐름이 흑 쪽이 조금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백이 패를 따내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건가요? 아니요, 말이 되는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이쪽 사활은 여기 두 점과 이쪽이 맞보기이기 때문에 뭐 잡힐 리는 없습니다. 아마 여기 따내면 흑도 계속 뭐 이런 데 패감을 사용해서 여기를 받게 만들고 다시 여기를 따내고 그럼 이제 이 대마에 대해서 백이 사용할 수 있는 패감이 많은지 아니면 뭐 이쪽 부분의 맛이라던가 상변 쪽의 패감을 통해서 또는 이 대마 쪽으로 누가 패감이 많은지 그게 이 바둑의 최대 하이라이트가 될 것 같네요. 근데 제 느낌으로는 그 싸움이 흑 쪽이 약간 좋은 싸움이 아닐까 싶습니다. 결국은 이 패의 공방이 길어지고 있고요. 자, 이 부분에서 포인트를 올리는 쪽이 판을 유리하게 이끌어갈 수 있겠습니다. 자, 김지석 구단은 밀어가는 수는 바로 착수를 했는데요. 자, 이창호 구단이 젖혀가는 수까지는 좀 예상을 하지 못했을까요? 그랬을 것 같아요. 지금 장면에서 저렇게 장구를 한다는 것은 일단 예측을 좀 벗어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일감은 여기를 젖혀서 그냥 서로 아직은 경계선을 긋는 진행이 될 것 같은데요. 뭐 이런 데 두고 밀어 올리고 이렇게 되고 다음에 이제 여기 끊는 뒷맛을 조금 노리면 좀 더 활용이 가능할 것 같기도 합니다. 일단 이창호 구단이 그냥 이쪽을 느는 것보다는 이 진행이 좀 더 유리함을 가져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경계선 면에서는 한 칸이라도 누르는 쪽이 약간 유리할 수 있겠습니다. 재밌습니다. 지금 두 선수가 약간 이런 것 같아요. 이런 그 이창호 구단과 김지석 구단이라면 예를 들어서 이제 세계적인 수학자로 빗대면요. 엄청나게 어려운 난제를 두 선수에게 냈는데 지금 서로 정답을 다르게 적어냈습니다. 이렇게 되면 흑이 좋다와 이렇게 되면 백이 좋다라고 형세 판단에 충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문제를 낸 쪽은 어떻게 채점을 해야 할까요? 결과를 봐야죠. 흑도 끊어서 반발을 할 수는 없는 건가요? 일단 한 가지는 끊었을 때 여기를 늘면 이 교환이 그렇게까지 이득인가 싶은 생각도 들고요. 어차피 여기를 쳐서 쭉 나와야 되면 백은 이쪽의 벽이 두텁기 때문에 이수와 이수의 교환이 그렇게까지 득인가 싶은 생각도 들고 또 하나는 이제 여기를 끊으면 백이 이렇게 눌러서 주변의 두터움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워낙 급소이기 때문에 안 둘 수가 없을 때 백이 이렇게 늘어서 둔다면 흑이 여기를 넘어갈 수밖에 없는데 그때 여기 단수 쳐서 이 한 점이 곤란하다면 이 흐름은 흑이 좋지는 않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끊어가는 수도 여의치 않아 보였는데요. 자, 역시 젖혀가는 쪽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좌측에 대국에서요. 이호승 사단이 그냥 두 점을 끊어 먹는 수를 선택을 했어요. 네, 지금 그쪽 두 점이 꽤 가치가 있다라고 봤네요. 그렇다면 패는 포기를 하게 되는 건가요? 마지막 하나. 여전히 다음 공격도 어차피 통렬하다고 봤네요. 그리고 이세돌 구단이 지금 계속 여기를 나오는 수를 줄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가 흑이 나오면 나올수록 이 백돌에 대한 패감도 어느 정도는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것 같고요. 자, 이세돌 구단 초읽기에 돌입을 한 것 같습니다.
백이 다음 팩감부터는 좀 더 잘 사용을 해야 합니다. 이세돌 구단이 백이 여기를 치중 가서 잡으러 갔을 때 흑이 여기 나오는 흐름에서 지금 이쪽에 백에 거대한 벽이 있기 때문에 이 두 텀을 활용해서 계속 덮어 씌워온다거나 했을 때 삶이 100% 확실하진 않다라고 보고 지금 일단은 받아두었는데요. 조금만 어설프게 둘러치는 수를 팩감으로 사용하면 그때는 좀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흑도 중앙으로 머리를 내밀면서 또 은근히 백대마를 곁눈질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 이세돌 구단 바둑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흐름을 종잡을 수 없는 뭐가 뭔지 모르는 흐름 이세돌 구단이 지금 만들고 있고요. 이호승 사단도 워낙 또 속기와 전투에 일가견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지금의 진행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이창호 구단이 서로 이제 경계선을 그어가는 진행을 가긴 갔는데 그 가운데 약간의 타협이라고 해야 할까요? 서로 쭉 늘어가는 경계선 긋는 진행보다는 지금 이쪽을 잇고 날일자수를 선택을 했습니다. 이건 조금 더 실리적인 선택일까요? 네. 이 상태에서 이제 흑이 받아주면 백이 둘러쳤을 때 흑의 집을 좀 더 좁혔다는 뜻이고요. 흑이 뭐 중앙 여기를 가거나 아니면 침입하는 세력을 깨러가는 진행이라면 다음에 백이 한 번 더 두는 순간 이쪽의 흑집도 다 사라집니다. 선이 굵은 선택을 하긴 했는데 그 과정에서는 조금 타협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네. 저희가 너무 이 양쪽을 번갈아가며 진행을 해서 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어지러우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호승 선수가 지금 애매한 자리를 젖혀서 응수를 물어봤습니다. 일단은 팩감이죠. 네, 팩감 사용한 것이고 저 수가 그렇게까지 악수가 아니라고 지금 판단을 했습니다. 흑이 끊어간다면 그래도 악수가 되지 않을까요? 지금 일단 글쎄요. 이 수가 악수가 되기 위해서는 여기 흑이 한 집이 나 있어야 확실한 악수가 될 텐데요. 나중에 이제 사활에 있어서 여기를 끊어가면 여전히 단수치고 돌파하는 게 있고 흑이 이쪽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닌가요? 지금 그게 아니네요. 거기서 한 템포 더 반발이 들어왔습니다. 이거는 흑의 연결을 끊겠다는 이야기인가요? 네, 지금 연결 끊으러 갔습니다, 오히려. 이호승 사단 준비해 두었던 수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젖혀서 이세돌 구단을 좀 당황시키는 수를 선택을 했는데요. 이제 당황스러운 수임에는 분명한데요. 근데 이제 이렇게 되고 여기를 두고 따내고 여기를 두면 흑이 전체 흑도를 살려 나오고요. 이 순간 흑도는 안전합니다. 그때 재차 여기 단수 쳐서 뭔가 없다면 마지막 백이 둔수 자체가 백도를 연결시키는 효과는 있지만 집으로는 엄청난 손해이기 때문에 여섯, 일곱, 이게 꼭 여덟. 그렇게 좋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결행을 해가고 있고요. 뭐 거의 필연이거든요. 네. 지금 흑이 여기를 잇는 것은 백이 여기를 이었을 때 여기 잡으러 가는 것과 이쪽을 둘러치는 게 맛보기가 돼서 흑이 곤란하고요. 이세돌 구단은 지금 장면에서는 여기를 따내고 여기를 백이 둘 때 이쪽 부분 연결이 거의 필연의 수순일 것 같습니다. 이세돌 구단과 이호승 사단의 대결에서는 좀 수익의 충돌이라고 봐야 할까요? 아니면 이호승 사단이 좀 불리하다고 보고 판을 비틀어 가고 있는 걸까요? 하나, 이호승 사단도 좀 낙관파 성향이 있기 때문에 불리하다고 본 것 같지는 않고요. 저는 흑이 둘만하다고 봤지만 이호승 사단이 그렇다고 불리하다고 봤을 것 같지는 않은 흐름이고요. 네. 이제 지금의 이런 압박이 충분히 통한다고 보는 것 같은데요. 일단 집으로는 좀 피해가 크고 앞으로의 진행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 긴박한 국면입니다. 이세돌 구단의 중앙 탈출은 좀 필연적으로 보이고요. 그 이후의 수순, 이호승 사단이 어떤 수단을 준비하고 있는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제21회 농심 신라면대 세계바둑 최강전 4라운드 펼쳐지고 있고요. 두 대국 모두 긴박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수순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